마이도아리. 이 토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굳이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렇죠 인터넷에 한번 치면 나오는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정보는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그렇죠 이 이제 토요타 하면은 일본에서도 상당히 이제 큰 대기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하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취직이라 해야 되냐 예 거기에 있는 항목 같은 것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왜냐면 이건 기업편 나올 때마다 원래 할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매번 내용 겹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리마스 할 때 이제 기업의 이제 모집 요강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서 이제 한번 해설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요타입니다. 토요타는 나름 어떻게 1900년도 초반에 원래 방직 회사입니다. 방직. 직물 짠 거. 예, 방직. 그 회사가 아직도 남아있죠. 토요타 보쇼쿠. 예. 지도쇼키. 쇼키. 토요타 자동 방직.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예,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토요타의 원조입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지금도 그 회사도 알짜비 같은 회사, 토요타의 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토요타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에 덴소, 여러분이 아는 아이싱,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이텍트, 그 다음에 중국어나 토요타 방직, 토요타 자체, 여러 가지 회사가 많이 있죠. 토요타 통상, 그 다음에 토요타 홈, 토요타 홈, 집 만드는 회사요. 예, 집 만드는 회사. 예, 토요타 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 이제 많은 그룹 회사 갖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종업원이 36만 명 정도이고 일본에서는 제일 큰 회사죠, 토요타가. 그 다음에 이제 누누이 말하지만 추미코의 출신 쪽이 이제 나고야죠. 일본 중부지방. 일본 중부지방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일본 중부지방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죠. 토요타 캘린더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력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한 개죠. 예, 뭐 음력, 양력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정부가 공표하는 달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빨간 날은 쉬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날은 회사가 오고 이게 일반적이죠. 일반 회사원들. 하지만 이쪽 지역은 토요타 캘린더로 돌아갑니다. 토요타 캘린더. 빨간 날인데 회사를 가야 돼요. 빨간 날이 아닌데 쉬어요. 이게 토요타 캘린더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공휴일 이런 거, 3연휴 이런 거는 비효율적입니다. 왜? 공장을 계속 가동시키고 싶은데 그거 쉬면은 좀 아쉽잖아. 예를 들어서 월, 화, 출근, 수요일, 빨간 날, 목, 금 이러면 수요일 날 라인을 쉬어야 돼. 특근 줘야 돼. 회사 입장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하기 효율이 나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 수요일 날 출근해.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수요일에 그 빨간 날을 떼어가지고 원기옥을 모읍니다. 일명 3월 달에 있는 평일에 있는 빨간 날을 모아요. 뭐 2월 달에 있는 것도 모아요. 모아서 그렇죠. 일본의 장기 휴가인 골든위크 4월 말 5월 초 때 그 빨간 날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연휴 이런 게 나오는 거지. 10일 연장. 여름 휴가 10일 연장. 겨울 휴가 10일 연장. 왜? 평소 때 있는 빨간 날을 원기옥을 모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방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이 토요타 캘린더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생활 패턴이 일반 빨간 날인데 마트에 사람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공휴일인데 이상하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라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나고야 쪽에 가면. 왜 토요타 캘린더가 그쪽 지방에 거의 절대적이냐면은 토요타랑 관계된 이아일은 협력업체라는 표현을 쓰죠. 1차 협력, 2차 협력, 3차 협력, 4차 협력 다 그 순서대로 가는 게 어떻게? 그렇죠. 제일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뭐 토요타 칼렌더라고 흔히 말을 하지만 다른 데서 뭐 자동차 업계 칼렌더 이런 거 씁니다. 뭐 전기 업계는 얘는 전기 업계 칼렌더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아무튼 이 토요타 칼렌더를 써 돌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지역에 지대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회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나고야 아이치 지방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지원과는 좀 다르게 그쪽에는 이 토요타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이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자부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나고야 중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본에도 지역색이라는 게 상당히 강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사카도 지역색이 있고 동경도 지역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고야는 아이치현 예 이제 그 지역색이 있는데 이 지역색에 따라서 상당히 갈리지만 아이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부심이 있죠. 부심. 일본의 이제 최고 기업이 우리 동네에 있다. 그 자부심도 상당히 강하고 거기 그렇죠. 중앙 정부가 뭘 안 해주더라도 우리는 민간에서 기업이 이런 건 다 이루어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저도 울산 사람이라서 이 현대 있잖아요. 현대가 울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거든요. 누구보다도. 예를 들어서 저쪽 북구 쪽에 가면 도로도 뚫는 거고 현대가 그런 것도 있고 그거랑은 스케일이 다르게 아이치현 이 나고야 중심에는 아이치현 쪽에는 토요타가 길을 줍니다. 왜? 중앙 정부가 예산 편성을 안 해줘요. 왜? 촌이니까 거기에 인프라를 개척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토요타는 거래를 해야 돼. 부품도 받아야 되고 트럭도 다녀야 돼. 못 참는 거야. 우리가 나서겠다. 자기들이 반 고속도로를 뚫어버립니다. 바이패스라고 하죠. 바이패스. 자동차 전용도로. 그걸 토요타가 뚫어버립니다. 수쇼 토요타 로드. 통칭 토요타 로드. 통칭 토요타 로드를 만듭니다. 예. 예. 그래서 그쪽 지역에 하면은 국도인데 길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국도인데.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가 그쪽 살 때 놀랐습니다. 왜? 국도인데 이게 뭐 바이패스처럼 있잖아. 그러니까 나가는 길이 있고 들어오는 거 전용 도로 잘 되는 거야. 몇십 킬로.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울산 사람이니까 아산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산로에 그러니까 이거 하면 100배 이상 됩니다. 길이 엄청 많아. 다양해. 토요타가 있는 곳이 토요타시로 개명했다는 게 실화인가요? 그렇죠. 원래 토요타가 선생님. 예. 원래 코로모시라는 지역이었는데 토요타가 되면 토요타시로 이제 카타카나 토요타 이제 쪼죠. 토요타 쪽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여기선 코롤라랑 나부사는 키치너에서 만든 물론 나머지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온. 아론리 우리 또 캐나다도 빌려니 또 4달러. 알로이 선생님 4달러. 많이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토요타가 있으니까 토요타시가 되고 그리고 아까 그 카타카나 토요타초 그거는 본사가 있는 장소가 그 토요타초라고 바꿨습니다. 참고로 토요타시에 토요타초가 있고 거기에 이제 토요타 본사가 있는데 원래 토요타가 회사를 만든 그 방직 회사는 카리아 옆에는 카리아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카리아시에 있는 회사가 원래 이제 원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카리아시에도 토요타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한자예요. 카리아에 있는 토요타초는 한자예요. 토요타 1조, 토요타 2조. 기호사고 성공하세요. 채팅 안 올라오니까 저 인간 저거 다들 잡니까? 예, 기업 얘기 들으면서도 이제 채팅을 칩시다. 채팅 안 치니까 우리 방 시공 빌런즈 이렇게 채팅을 치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이 토요타가 그쪽 지방에 정말 지대한 지명에도 영향을 주고 실제로 인프라라든지 그걸 상당히 이제 많은 영향을 주는 그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짬지식인데 나고야 대학이 여러분 국립대학입니다. 원래 지금도 원래 그렇죠. 독립행정 국립대학 법인으로 국립대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나고야 대학에 제일 큰 강당이 하나 있어요. 졸업식 입학식 하는 강당이. 추미코 그 나고야 대학 우리 나고야 대학 대학원 로스쿨 중퇴생 추미코 선생님. 예. 그 강당 이름이 뭐죠? 그거 그 입학식도 졸업식도 하는 장소인데 그거는 토요다 고도. 예, 토요다 강당. 토요타에서 기부를 해서 만들었어요. 일본 불황만 아니었음 헤이세이 8년형 모델 크레스타 세이서 마크 2가 갑이었을 텐데 안타깝. 저 자동차 빌런즈 아론이 2달러 감사합니다. 알로이 선생님, 자동차 비련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토요타에서 국립대학인데도 토요타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나고야 대학이라는 레벨을 올린 겁니다. 상당히 이제 신기한 예죠. 일반적으로 일본 국립대학 이런 데 민간 자문에 들어가서 뭘 하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토요타는 특히 나고야 대학에는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실제로 토요타 안에 여러분들이 동경대 나오면 토요타 많이 들어갈 것 같죠?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나고야 대학이 제일 원래 많아요. 그쪽에. 왜냐면은 자기 지역에 거기 이제 산학협력도 하고 있고 물론 공대 중에 산학협력도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최고봉 대학이잖아요. 중부지방, 일본 중부지방 나고야 대학이 그쪽 동네 최고 대학이다 보니까 그쪽 사람을 제일 우대를 합니다. 지원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 인재지. 실제로 토요타를 가려고 나고야 대학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유학생 중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이 나고야 대학, 뭐 커넥션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토요타뿐만이 아니죠. 덴소, 아이싱, 그 관련 회사에 이 나고야 대학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토요타가 그렇게 이제 큰 기업이니까 뭐 동경대, 뭐 동경에서 온 사람도 많지 않나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 비율로 봤을 때는 이 나고야 대학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뭐 나고야 대학이 여러분 레벨이 낮진 않아요. 이러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예. 와세다 케이오랑 비슷하다 보면 될 거예요. 예. 제 고등학생 때 친구도 나고야 대학교 가서 예 토요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부지방 아이치현에 이제 뭐 아이치현하고 이제 옆에 약간 미현도 포함되겠지만 그쪽 중부지방, 일본 중부지방 전체를 어우르는 이 기업 토요타. 이 기업 자체가 왜 이렇게 크게 발전을 했을까? 토요타. 뭐가 다를까? 일본의 자동차 회사 토요타 말고 뭐 니산, 혼다, 뭐 아까 말한 이제 마츠다, 뭐 스바루도 있었죠. 예, 여러 가지 있는데 왜 토요타만 이렇게 커졌을까? 왜 그럴까? 이거를 그렇죠. 제가 이제 덴소 시절에도 있지만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덴소라는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일본 신입사원으로 예, 덴소라는 회사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들어가면은 나는 덴소야. 그런데 아니에요. 너는 토요타 관련 회사 사원입니다. 그렇죠. 그걸 신입사원 때부터 기가 막히게 공부를 시킵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제 신입사원 때 얘기 잠깐 해드리면은 연수 때 있잖아요. 토요타 박물관 있어요. 토요타 박물관. 거기 가면 토요타 창업주가 직물기 하던 그 직물기가 전시돼 있고 토요타의 역사 예전부터 해가지고 그 덴소 사원, 아이싱 사원들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타 관련 회사 있잖아. 거기 애들이 다 갈 거예요. 거기 친구들이 다 갑니다. 가서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갈 때 이제 난 덴소 신입사원으로 갔는데 가니까 토요타 신입사원 애들이 가더라. 버스 이제 끝나고 단체로 이제 쟤들인가 해서 덴소 애들끼리 이런 얘기 하죠. 저분들이 갑이다. 예, 애들끼리 이런 얘기합니다. 저분들이 갑이다. 우리는 저분들에게 납품을 하는 을의 입장으로서 이 갑의 박물관을 보면서 그렇죠. 박물관 보고 뭐 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감상문을 써야 돼요. 덴소 자체도 몇십 조 벌죠? 벌죠? 예. 우리가 돈으로. 예전에 중동 아프리카 테크니컬이 토요타가 태반이라 조사까지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내가 그것까진 모르겠어. 네. 이달에 감사합니다. 이달아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까진 모르겠어. 아프리카 테크니컬이 토요타 태반이라 그것까진 모르겠어. 근데 이게 이제 박물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문지를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서 오늘 뭘 느꼈느냐를 써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수한 신입사원이라면 이렇게 써야 돼요. 제 옆 친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참고로. 내가 그걸 봤어요. 나 쓰기 힘들어가지고. 토요타 창업주가 토요타 사키치라는 분입니다. 토요타 사키치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희도 일본 최고의 기술력을 아우르는 부품회사 덴소로서 같은 그룹인 토요타의 자동차를 전 세계에 어떻게? 그렇죠. 메이드 인 재팬 기술을 이바지하는 그런 인재로서 앞으로도 그렇죠. 이 신입사원 연수에 더 정진하면서 내가 이걸 봤단 말이야, 옆에서. 보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죠. 이제 저는 어떻게 썼느냐. 예. 아이고. 보상 슬프다 의리 비해. 의리에 비해 때로 채워보시기 이대우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시게 많이 감사합니다. 그치?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똑같이 아직 기억납니다. 네, 이렇게 썼어요. 저는 덴소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이번 교육은 마치 너는 토요타라는 자회사에 취업을 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거는 사내 직원들의 그렇죠. 사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상당히 그렇죠. 유감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썼단 말이야. 네.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유감이지. 유감이지. 나는 그래도 이제 그래 덴소라 회사에 들어왔는데 맞아. 갑자기 토요타 박물관 토요타를 그럼 내가 아예 토요타를 들어가지 내가 그러면 내가 그럼 아예 그냥 토요타 들어가 말지. 그럼 내가 왜 이거 그렇죠. 예. 유감입니다. 그렇죠.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제가 항상 저는 여러분 신입사원들 저 놔두면 제가 이제 하도 그리 테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인사부 직원이랑 친합니다. 맨날 불려가가지고 예 박군 그래서 이제 예 저랑 같이 이제 생각을 같이 하는 인사부 직원이 그러죠. 영업으로 날아가더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 이제 그런 경우 있었고 상당히 그 뭐라 해야 될까 토요타리즘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토요타의 정신이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참고로 내가 오늘 덴소 편은 저희가 안 할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는 이제 토요타 덴소 얘기 잠깐 해주면은 덴소는 토요타에서 그렇죠 여러분 잘린 기술자들이 만든 회사예요. 예, 이게 덴소 사람들이 셀프 디스를 자주 하는데 토요타에서 뭐 필요 없다 잘린 사람이 만든 회사가 덴소인데 네 그렇죠. 그게 크다 보니까 일 같이 하자 이래서 납품하다 보니까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덴소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이제 셀프 디스를 많이 하죠. 우린 원래 필요 없었던 존재야. 나를 뽑았던 그렇죠. 우리 그룹장님이 맨날 첫날 그 얘기를 합니다. 술 마시면.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이거 빌런짓 한 번 더 하고 저희! 007에 2000GT 가 나왔었죠.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가지마. 가지마. 자러 가야 되나? 캐나다면은 좀 자야지. 아론이 이달에 감사합니다. 아로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맨날 던지고 자러 간다 이러고 그지? 그게 큰 문제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토요타는 회사가 상당히 이제 역사도 있고 사원 교육에 정말 많은 공을 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은 군대 안 가잖아요, 그죠? 자위대는 모병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신입사원 연수 때도 이게 토요타랑 다 그룹이 똑같은 거 연수를 받는데 어떤 연수를 받냐면은 집단 행동 연수라는 걸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신입사원 때 이게 체육복을 입어요. 회사 체육복이 아니라 작업복이지. 회사 작업복을 입고 체육장에 모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똑같은 동작을 맞추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이래가지고 모여 이래가지고 팔을 벌리고 모이잖아. 우리 옛날에 했던 거 하나 둘 셋 야 이거 하잖아. 그거 똑같이 합니다. 일본어 이치니사 하이 이거 그거래요. 회사에서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진짜야 기준이야 기준 일본어로도 기준은 기준입니다. 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신입사원 같은 친구들이 나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왜? 박군은 군대 갔다 왔잖아. 그렇지. 박군이 어드바이스를 좀 해줘. 나 전경인데 어떻게 하지? 나 전경이라서 입소대 듣고 나 그 교육대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지. 내가 대한민국 예비역으로서 너희들에게 이런 제식 같은 걸 알려주갔어. 자, 단디 들어보라.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까먹은 거죠. 예, 이렇게 어떻게 할 때 얘기하는 거. 절도 있게 알아. 세트도 나르고기 이런 말 하죠. 절도 있게. 스피드 있게. 이렇게 딱딱 맞춥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처음에 하면은 잘 안 됩니다. 알겠지만. 그리고 참고로 그 영상을 나중에 아이패드로 보여주거든. 아이패드로 보고 다시 보면서 한 거야. 보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여자 신입사원도 여학생 놈을 같이 있습니다. 여자 신입사원도 같은 팀에 있고 하다 보니까 느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하다 보면은 여러분 알잖아. 다시 이러면 우리는 누군가 범인을 찾게 됩니다. 서로 얘긴 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쳐다보게 되죠. 기준 하는데 마지막 이런 거 있잖아. 마지막 구호는 없다. 이러면 꼭 마지막에 열! PT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었죠. 예. 마지막 구호 생략! 이러는데 야! 예. 알죠? 그 느낌. 그 느낌. 그게 이제 회사에도 만연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요. 일본 사람들의 같은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한 명이 얘기합니다. 다이조브. 깜바로. 괜찮아. 다이조브. 이런 말 합니다. 그렇죠.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나는 느끼면서 올게 왔구나 또. 그래서 딱 표정을 스캔을 하지. 싹 스캔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학생들은 약간 눈시울이 눈가가 굽힌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이러면서 막 그러면 보면서 이제 그렇죠.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제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보고 있단 말이야. 쇼를 해 이러면서 이제 나는 알잖아 우리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쇼를 해라.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집에 와서 춤이코는 그때 이제 하고 있는 아이고 배고프네 언제 밥 먹는 시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박군 우리 할 수 있지. 그렇지. 파이터 이런 말 해주면은 예. 같이 파이팅. 얼마나 전 나이가 있어도 신입사원인데 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오고 이제 하니까 우리나라 평균 23, 24살 친구들이라 보니까 뭔가 감성이 풍만하단 말이야. 본 거 있으면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죠. 결국엔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조교 같은 분들도 처음에는 빡시게 하다가 나중 되면 일부러 약간
약간 유도리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잘했어. 이것은 너희들의 팀워크의 힘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한단 말이야. 거기도 100%. 쇼를 한다. 쇼를 해. 보면서 쇼를 해라. 이러면서 이제 항상 이 시니컬한 마음으로 이제 저는 보고 있지만 예. 다 알잖아. 그 느낌. 예.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게 토요타 계열에서 이제 원래 없었는데 저때 신입사원들이 생겼답니다. 왜냐면 신입사원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어떤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름 쇼킹이었죠. 그리고 박간의 방송에서는 제가 배운 그 모든 비즈니스 매너 같은 거라든지 그거는 제 신입사원들 교육이었는데 그냥 그 덴소 때 이제 토요타랑 같은 신입사원 교육이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빡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남아있는 거야. 비즈니스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정말 안 잊어집니다. 상당히 쇼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컬처 쇼크지 저한테 당시에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토요타 뿐만 아니라 토요타계 계열사는 철저하게 사람을 뽑아서 신입사원 때부터 이 사람을 토요타라는 회사 구조에 최적화, 우리가 컴퓨터 최적화 시킨단 말 하지, 최적화를 시킵니다. 이 사람을 정말로 일을 잘할 수 있게 이 회사의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의 틀에, 그러니까 그 틀에 맞춘 인재를 찍어내는 거예요. 만들어야 돼요. 뽑을 때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틀에 맞는 인재를 뽑습니다. 그래서 아니 오상 같은 그런 더럽한 성격이 어떻게 그런 자동차 업계에 있었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면접은 다 쇼죠?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맞습니다. 면접에서는 저는 어떤 사람이라도 될 수 있는 카멜레온 같은 존재예요. 예, 카멜레온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대충 봐가지고 저 사람이 이런 인재상을 원하는구나 이러면 그렇죠. 맞장구를 쳐주면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합격이잖아. 그지?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틀에 맞춰납니다. 그런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를 아마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이 이직률 자체에서도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합니다. 이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 특히 토요타 계열 같은 경우에. 왜? 일이 빡셔요. 들어가면 여러분 일이 정말 빡십니다. 아까도 저희 보니까 한국 덴소 나오는데 한국 덴소도 일이 많이 빡실 겁니다. 덴소도 빡신데 덴소보다 토요타가 더 빡셔요. 더 빡셔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있잖아. 그 토요타 신입사원 때 그 공장 그研修 공장 연수. 공장 연수 뭐냐 그 6개월 정도 있어? 좀 길게 있어요. 그거 제 친구가 그 토요타 자동차에 입사했는데 그거 해서 그 공장研修 공장 연수. 공장 연수 때 많이 친구들 그 바이바이 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빡십니다. 왜냐면은 대학교 나온 이게 여학생 남학생 구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신입사원 남자 신입사원 구분 없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요타에 들어갔으면은 나름 이제 자부심 있을 거 아니야 친구들이. 네, 자부심 있죠. 그래도 이제 일본 잘 나가는 기업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직도 망가 속에서 허우적대는 동조선인들을 갖고 노는 남조선인을 보고 계십니다. 망가 속에서 허우적대는 송그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부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런 회사가 많이 있죠. 깨부숩니다. 이게 6개월 정도는 6개월 저도 이제 덴소에서 6개월 했으니까 6개월이네요. 6개월을 굴리거든요. 대학 그 친구들을 똑같이 굴립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원래 일하던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근무 체계에 놔둬가지고 6개월 동안 똑같이 여자 아이들도 야근을 시키고 공장 라인에서 나는 누구 지금 어디 이렇게 시키고 미국 형분도 했었죠. 미국 친구도 했었죠. 예, 그걸 시킵니다. 그럼 자괴감이 쩔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일본에서 잘 나가는 기업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자괴감이 오지거든요. 그리고 일은 연락 빡셔요. 그리고 자기가 여자라고 해서 잘해주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걔들은 어차피 왔다가 가거든. 그러니까 라인 돌려보신 분 알 거예요. 네가 누구가 됐던 간에 거기 있으면은 라인 돌리는데 최우선으로 움직여야 돼. 왜? 어차피 걔들은 또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제가 뭐 종합직 돼서 뭐 사장이 되지 않는 한 나를 자를 일 없잖아. 그러면 와면 굴려야 됩니다. 똑같이. 와서 해. 똑같이 움직이고 그 무거운 것도 똑같이 움직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못 버티죠. 못 버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연수가 상당히 긴 편인데 토요타도 덴소도 여러분 1년 연수입니다. 1년. 거의 예, 1년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더 길 때도 있었대요. 잘 나갈 때는 회사가. 근데 줄여서 지금 1년인데 이 1년 연수 동안에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토요타 계열의 특징이죠. 네.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뽑으면은 연수를 1년 안 시켜도 되잖아. 그지? 그런데 1년씩 굴려요. 왜? 사람 만들어야지. 토요타 사원. 토요타 사원을 만들어야지. 응. 애사심이 넘치고 토요타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는 토요타 사원을 만드는 게 제일 큽니다. 토요타 마인드. 아하, 토요타 마인드. 아, 스피릿. 카이젠. 아, 카이젠. 개선이라고 하죠. 카이젠. 아, 무엇이든지 개선하자. 신교대 같은 곳이네. 군대 가는 거네. 맞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은 월급이 적을 거죠. 아닙니다. 월급 잘 나옵니다. 나름대로. 월급도 잘 나오는데 대신 그 1년은 정말 빡시게 걸립니다. 추미코 친구 중에 토요타 간 애가 한 명 있어요. 토요타 간 애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내가 이제 추미코 졸업식 때 만난 친구인데 얘기할게요. 좀 이상하죠. 그 친구. 그 친구는 그러니까 추미코 친구입니다. 남자 학생인데 예. 덩치가 커요. 내가 그때 추미코 졸업식 때 만났는데 거의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있잖아. 광신도입니다. 졸업식 날에 빨간색 넥타이, 흰색 남방. 이러면서 예. 이건 토요타의 색깔. 자신감 있어요. 저는 토요타다. 보면 내가 보면서 내가 그때 이제 와우 한다고 대학을 꾸렸을 때인데 내가 보면서 벌써부터 저렇게 저런 그 신념으로 이러면서 이제 충성 이런 거야. 그럼 그 친구가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페이스북 하다 보니까 뭐 연락이 오면은 그죠. 회사에서 이제 열심히 공장에서 연수를 하다가 그렇죠. 토일요일에는 회사 선배님들이랑 같이 미식축구 하다가 그렇죠. 다리가 부러져서 이번에는 V 사진 이런 것도 나오고. 예. 아무튼 그 상당히 뭐라 해야 될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토요타식 문화를. 거의 이제 이걸 왜 버텨야 되냐면은 여러분 1년 연수할 때 있잖아요. 기숙사예요. 기숙사.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다니는 친구가 아닌 이상은 기숙사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외지에서 온 친구도 많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생활하죠. 기숙사인데 기숙사가 개인방 같아요. 여러분 개인방이 아니에요. 개인방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남자 기숙사. 예. 남자 기숙사는 남자 기숙사들 4인실 이런 게 있고 2인실도 있고 4인실도 있고 여자도 여자 기숙사가 있습니다. 여자도 기숙사입니다, 여러분. 예. 여자도 여성 기숙사가 있어요. 예. 육사 같네.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기숙사가 좋을 것 같죠? 다 좋진 않습니다. 좋은 데도 있어요.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건 좋아요. 고급이야.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런 데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정말 손을 꼽습니다. 그게 사택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정말 그 뭐라 해야 되냐.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에 있는 막사 중에 옛날 허름한 거 있잖아. 관물 때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목욕탕도 다 있어. 단체 목욕탕도 있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단체 목욕탕. 그러니까 다 깨끗해 보일 수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1년 동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배치를 어지간히 잘 받지 않은 이상 1년 동안 살아야 돼요. 왜? 일본에 여러분 방세가 비싸거든. 그런데 기숙사에 가면 한 달에 10,000엔도 안 해요. 싸잖아. 그 다음에 밥도 나와요. 혼자서 자취하면 밥 해 먹어야지. 근데 기숙사는 아침 저녁이 나와. 물론 공제가 되는 거죠. 돈으로 사야 됩니다. 근데 편해. 그러면 어떻게 돼?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젊은 친구들. 왜? 그리고 같은 친구들 있으면 이 힘난한 것도 힘든 이것도 어떻게 돼? 이겨낼 수 있잖아. 군대처럼. 그래? 개인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다니면 혼자 뭔가 괴롭지만 이 힘든 공장 연습 그 무거운 들고 하는 것도 그렇죠. 같은 기숙사에 있으면은 어떻게? 친구들끼리 힘내자. 우리 이 신입사원 연수를 끝내면은 우리 내년부터 각자 하고 싶은 그래 너는 렉서스 해. 나는 캠리 갈 거야. 그런 부서에 내가 희망하는 부서에 난 배치가 될 거야. 개소리죠. 예.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가 되는 거는 그렇죠. 네 소관이 아니죠. 인사부 사람이 보고 얘는 어디서 굴렸다가 이렇게 커리어를 만들어야겠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예. 연대 그래서 동기간에 일본 회사에서 제조업 특히 자동차 분야 동기간에 이게 상당히 끈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녀 구분이 없어요. 거의. 이거 있잖아. 동기의 기즈나. 동기의 그 연이라고 하나, 끈이라고 하나. 동기가 엄청나게 이게 일본 그 토요타 같은 경우에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벌 아니에요. 동기끼리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어차피 자르지 않거든. 같이 올라가요.
물론 이제 인사고가에서 이제 아 쟤랑 뭐 해서 내가 이 회사 뭐 더 위로 올라가면 쟤가 나랑 그런 건 그때까지 버틴 다음에 이야기지.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동기간에 끈끈해져. 예. 생각만 해도 군대 느낌 나서 PTSD 온다. 죄송합니다. 저는 덴소 쪽에 있을 때는 신노린 백오선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 추미코랑 같이 사택이 있다 보니까 예, 그거랑 좀 약간 멀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애들끼리 모이면은 만날 때마다 달라지는 거야. 회밥뼈 때리는 내부 설명 킹갓비버. 킹가피버 키키키. 적성심 2,000원 감사합니다. 송웹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토요타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되지 어찌됐던 간에 토요타의 그 이익이 다른 계열사 이익이랑 연결이 돼요. 토요타 차가 안 팔리면은 여러분 그 계열사 덴소 아이싱 부품이 팔려요? 안 팔려요. 더 줄어요.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토요타가 잘 팔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대자동차가 마찬가지잖아. 현대자동차 차가 잘 팔려야지 모비스가 살아나고 그에 있는 관련 회사가 더 잘 나가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안 팔리면 1차 협력, 2차 협력, 3차, 4차 협력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모체가 되는 이 자동차 회사가 잘 나가야 됩니다. 예. 섬 인사드림 남자벽. 남자 벼! 달려라 라마수미 감사합니다. 달려라 라마 선생님 많이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협력사라는 판이지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 토요타에 관해서는 상당히 그 뭐라 해야 되냐 불가침명 최고봉이잖아. 그러니까 토요타 관련 기업이 엄청 많은 와중에서 여러분 참고로 덴소 아이싱도 일본에서는 상당히 들어가기 힘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난관이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연봉도 세단 말이야. 세지만 토요타보다는 약해. 보너스 많이 줍니다. 덴소 아이싱. 근데 토요타보다는 적게 줘요. 기본급 토요타보다 적게 줘요. 어떤 것이든지 토요타가 최고입니다. 토요타가 레전드. 토요타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아무리 머리가 커서 저도 덴소 같은 경우에서도 예를 들어 저도 매출 5조엔 우리한테 50조 갑니다. 저도 보쉬만큼 잘 나가는 전 세계 최고의 부품 회사라고요. 너 자회사. 너 이번에 그렇지. 너 자회사. 그렇죠. 아무짝에 필요 없죠. 토요타 앞에서는 예. 그런 토요타보다 위에 있는 게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처럼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 고객들이 위에 있는 겁니다. 기승전 고객이 손님이 왕이에요. 손님이 왕입니다. 예. 그렇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 일하는 사람들은 뭐 다 이제 자부심 갖고 일을 하죠. 하지만 그렇죠. 엄청난 극심한 스트레스 싸움이다. 왜? 시스템이 정해져 있는 이 토요타라는 회사 이 정말 우리 달리 토요타식 생산 방식 항상 저번에 얘기했지만 JIT Just in Time Just in Time Just in time. Just in Time 어떤 뜻이? Just in Time Just in Time이 어떤 뜻인가요? Just in time. Just in Time이 어떤 뜻인가요? 이거는 이제 박간에 저번에 이제 그 뭐냐 전시? 시간 내 하청의 갑자랍니다. 시간에 도착한다. 즉각 생산 시간은 금이다. 그지? 자 그래가지고 이 저스타이 무슨 말이냐면은 알려드릴게요. 나는 재고를 가지지 않겠다 이 말이죠. 예.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나는 재고를 가지지 않겠다가 저스틴 타임의 약자입니다. 예. 토요타식으로. 나는 재고를 가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 그러니까 시간 내에 다 팔아? 아니죠, 지금. 자, 저스틴 타임의 원래적인 뜻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는 그렇죠. 재고가 필요합니다. 왜? 생산 라인에 넣을 재고가 있어가지고 그걸 창고에 쌓아두고 주문이 올 때마다 그 재고를 써서 어떻게 물건을 만들던지 아니면 생산 차질이 없게 재고를 항상 확충해 둬야 되죠.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재고를 항상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고라는 게 부채죠? 기업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가 악성 재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예를 들어 라인이 끊기면은 혹은 이 창고를 놔두는데도 비효율적이죠. 왜? 땅을 쓰니까 창고라는 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재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재고를 최소화하자. just in time 뭐 필요할 때
부품이 따박따박 들어오면은 우리가 재고를 가지지 않아도 되지 않으려나. 필요할 때마다 부품이 트럭으로 와서 라인에 바로 올려주면은 우리가 재고를 가지지 않아도 되네. Just in time. 그렇죠. 예, 갑 위치에 있는 기업한테는, 예, 갑 위치한테 있는 기업한테는 정말 이거만큼 좋은 단어가 없어요. Just in time.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기가 막힌 생각. 와,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하청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 연금술도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 재고는 하청으로. 그렇죠. 우리 신돌매고 일하기 감사합니다. 신우이 백원 선생님, 식구금 많이 감사합니다. 하청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하청은 이걸 만들어 주려면은, 야, 이거 필요한데 며칠에 이걸 들고 와. 그러면 그날에 그것만 만들어서 미리 하면 될까? 아니죠. 불안하죠. 미리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러면 그 1차 하청이나 2차 하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루 이틀도 안 되죠. 한 일주일치는 부족을 하죠. 그러면 3차 하청, 4차 하청, 5차 하청 가면은, 그렇죠, 여러분. 하청이 재고를 많이 지니고 거기에 대해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저스트 인 타임이죠. 예. 듣긴 참 좋아요. 이게 들어보면은, 아, 정말 이거 경영 방식의 혁신적이야. 야, 이렇게 하면 공장들이 정말 잘 돌아가고 정말 기가 막혀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게 하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경영에 있어서 마케팅의 최고봉이 피라미드. 죠? 창원 덴소풍성에 온 일본 인간부가 회식 때 본사 차별에 빡쳐서 도요타 요고 짓게 했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원래 다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 예. 스톤그레이브 이상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그 피라미드 그 방식도 마케팅적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완벽한 방식이지만, 그렇죠. 뭔가, 그렇죠. 안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스틴타임 같은 경우에서도 재고가, 위에는 재고가 없지만 밑에는 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토요타가 하나 하는 게 있죠. 이것도 자동차라는 경영하시는 분은 들어보시면, 칸방, 예, 칸방이라고 들어보시나요? 칸방, 간판이죠, 간판. 이게 이제 간판으로 해가지고 이게 QR 코드 같은 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걸 삑 하고 QR 코드로 찍으면은, 그렇죠. 아, 드디어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제 이만큼 오늘 분이 들어왔네요. 간판 시스템, 네, 간판 시스템. 이게 이제 토요타가 이제 제차하는 간판 시스템인데, 간판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 시스템 나중에.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 물건을 받을 때, 물류를 받을 때 이걸 찍으면은, 이게 자기들한테 올라옵니다. 오늘은 요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에 있잖아. 일주일 동안에 1000대를 생산해. 그러면 그 자동차 안에 생산하는 부품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럼 일주일간에 그 부품이 1000개가 필요하겠지. 그지? 그런데 우리가 생산 계획이 100대, 100대, 200대, 200대, 300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대, 100대, 200대, 300대, 100대 이런 식으로 아무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품을, 자, 월요일에 100개 가져와, 화요일에 100개 가져와, 수요일에 300개 가져와,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날 생산하지. 그럼 그날에 삑 찍어서 오늘 100개 왔으니까 돌리고, 삑 찍어서 오늘도 100개 왔으니까 삑 돌리고, 삑 찍어서 돌리는 거예요. 이게 간판 방식인데, 상당히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공장에서 바로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고, 그렇죠, 생산 라인에 투입하면은 바로 그게 물건을 만들어서 바로 그거를 출하시키면 돼. 기똥차입니다. 기똥차요. 그런데 그걸 돌리려면 누가 죽어야 되죠? 그렇죠. 밑에 사람들이 죽고, 그걸 재고 관리하는 물류에서도 이제 재고, 생산 계획과 생산 관리랑 별도로 물류 관리라는 직책이 있죠. 거기도 또 죽어나고, 현장도 그걸 계속 옮겨야 돼요. 공장 내의 사람은 계속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로트라고 하죠, 로트. 그 로트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죽어나는 거죠. 다 같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왜? 효율적이거든. 효율적입니다. 상당히 이제 효율적으로 이게 이제 돌아가는 편이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냐, 다른 계열사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 토요타의 이 방식이 있잖아요. 이거를 따라와 주지 못하면은,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부품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해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저스틴 타임이 잘 안 됩니다. 토요타도 이제 미국이라든지 저런 이제 남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다 있잖아.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하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타 하청에 들어가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토요타 하청 못 들어가요. 어지간한 회사 아니면 토요타는 부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물론 신뢰성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저스트인타임, 이 물류적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걸 다 해줘야 돼. 이걸 안 해주면은 못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에 있으니까 이번에 배편으로 한 1000개 보낼게요. 한번 받아주세요. 안 돼. 100개 가져와. 너 이날에 100개 가져오고 너 이날에 200개 가져오고 너 이날에 200개 또 가져와야 돼. 그거 좀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아, 일본 땅도 좁은데 갖다 줘. 갖다 줘야죠. 그러면 기술력 있어도 가격이 사도 그거 못하면 못하면 못 들어와요. 오. 못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토요타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안정되는데. 다이 한국은 현기차 들어갈 때 현기차만 돼서 하청 사장님들 벤츠 숨겨놓고 현기차 바꿔 타고 들어가던데 도요타도 그런가요? Of course. 오. 토요타 사람들은 토요타 차만 타야 됩니다. 당연하죠. 뼈뼈뼈 선생님 50개 많이 감사합니다. 당연하지. 토요타에 영업 가는 사람들은 토요타 차를 타야 돼요. 당연하지. 토요타에 부품을 팔고 싶은데 네가 토요타 차를 안 타? 제정신이니? 라는 말을 듣겠죠. 수위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주차할 수도 없어요, 그 회사에. 당연하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걸 하는 회사가 토요타, 혼다, 스즈키. 마츠다도 그런가? 닛산 다릅니다. 예. 기본이죠. 일하는 사람들 기본이죠. 예. 안 타면은 못 들어가죠.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서 간단합니다. 토요타 다니시는 분들도 토요타 차를 안 사시면은 사내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돼? 토요타 차를 사야지. 그지? 제가 바깥 방송에 있어도 토요타에 그 예전에 이제 취업 같은 거 할 때도 그 말을 들으면은 그렇죠. 안 되죠. 솔직히 토요타 말고 다른 것도 타보고 싶잖아. 그런데 토요타를 타야 돼. 렉서스는 토요타니까요. 예. 하지만 그거 신입사원 때 입사하면 1년 동안 많이 공부해서 토요타 스피릿잖아요. 그러면 그냥 토요타 사지 않아? 그렇죠. 토요타 스피릿이니까. 당연하죠, 친구. 토요타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닛산 사야지? 그런 생각. 그런 닛산 차 그런 거 꺼들떠도 안 보는 거죠. 혼다 차 꺼들떠도 안 봅니다. 다 당연히 토요타지. 뭐 프리우스, 뭐 렉서스 이런 거 사겠지. 그렇게 됩니다. 돼요. 농담 같지? 진짜야 이게. 이게 진짜야. 토요타나 협력업체 직원이 그럼 토요타처럼 당연히 할인이 있죠. 소개 할인도 있습니다. 토요타 직원이 소개를 해주면은 더 할인도 받아요. 그리고 소개해준 직원도 인센티브가 오죠. 한국도 있잖아 그런 거. 네, 똑같이 있습니다. 네, 토요타 직원 할인도 있고 해서 당연히 토요타를 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덴소에 있으면서도 이제 그 연수 때, 그러니까 토요타 시, 그다음에 토요타 쪽 제가 말한 거 있잖아. 토요타 본사 앞에 있는 토요타 자동차 딜러에서 제가 딜러 연수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 앞으로도 이후에도 한국 사람 거기 있는 거 아마 나밖에 없을 거야.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토요타의 위상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누가 토요타 정문 앞에서 딜러 해보겠어. 그지? 해보면은 토요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그 동네 가면은 진짜 다른 차 지나다니면 우와 이래. 우와 오랜만에 본다 이러고. 정말 간혹가다 닛산 차 한 대 보이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토요타 차밖에 기본 안 타나 보면 됩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울산보다 더해. 내가 울산 사람이잖아. 울산보다 더해. 울산 사람도 현기차가 많아요. 그런데 토요타 거기는 그걸 넘어섰습니다. 넘어섰습니다. 그걸 떠나서 토요타도 자체도 이제 넘어서가지고 정말 토요타밖에 없죠. 울산은 그래도 현대동이라고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현대시라는 말 안 해요. 토요타는 토요타시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토요타 얘기를 하는데, 이 토요타 같은 경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에 제일 근간이 되느냐. 제가 이제 항상 기업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사람 어떻게 뽑는지 봐야 된다. 이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사고관념으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그 어떤 기업보다도 그걸 상당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토요타, 맨, 덴소는 덴소, 맨, 아이싱, 맨 이런 걸 만들어요. 사람을 메이킹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토요타에 입사를 하면은 같은 일본 제조업에서 이직을 하더라도 토요타보다 좋은 대우를 주는 데는 없습니다. 왜? 연봉이 제일 세거든요. 토요타가 자동차 업계에서. 정말 뭐 철강 업계, 뭐 상사 이런 거 가지 않는 이상은 토요타에 있으면은 그게 제일 낫습니다.
독립후생도 절대 나쁘지가 않아요. 절대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잖아. 여기서 버티면. 그리고 뭐 해외 주재 같은 것도 잘 보내주는 편입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거점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운 좋으면은 해외 주재도 가서 5년 동안에 월급 2배 받으면서 덩덩거리고 살 수 있잖아. 지금 제 그 대학교 때 친구는 그 브라질에 있습니다. 아, 브라질에 있어요? 예. 브라질에 가면은 브라질이면 토요타 사내 규칙으로 보면은 왕복 비즈니스네요. 예. 왕복 비즈니스로 그다음에 일본에 1년에 몇 번 오는 왕복 비즈니스 티켓도 줄 거고 그다음에 위험수당이랑 그중 치안이 안 주고 위험수당이랑 하면은 월급 2배 이상은 받겠네. 개꿀이죠. 예. 그래서 이제 몇 년 나갔다 오면 이제 아마 직급이 바뀌겠네요. 계장이나 과장으로. 예, 이게 이제 통상 의뢰이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개꿀입니다. 예, 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치현, 일본 토요타 주변에 가면은 토요타 차도 많은데 그러니까 렉서스가 여러분 진짜 많아요. 렉서스가 진짜 많아요. 왜? 그쪽이 땅은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논밭이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공장 토요타 본사 옆이 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울산처럼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토요타시는. 토요타 하나 있고 공장 있고 깡촌이에요. 논이고 겨울 되면은 지푸라기 태우는 냄새가 나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논밭이야. 논밭이고 도로만 잘 뚫려 있어. 그러니까 인프라랑 투자한 도로만 잘 뚫고 논밭이기 때문에 겨울 되면 이제 오늘도 눈이 아프다 이러면 이제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밭에 지푸라기 태우고 블루 지폐 태우고 있고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진짜 차가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은데 돈을 어디다 쓰냐? 집 짓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집을 금방 지어요. 어디서? 그래, 토요타 홈이 있잖아요. 오. 토요타 사원들이 토요타 홈에서 집을 지으면 싸게 지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일반적으로 주택 짓는 회사거든요. 토요타 홈이 토요타 자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렇죠 할인 받아가지고 집을 딱 짓고 그러면 그렇죠 차를 한 대 사야지. 어떤 거? 그렇죠 렉서스를 사던 아니면 가족이 많으면 토요타 그 패밀리카를 사던 딱 산단 말이야. 그럼 차를 한 대만 사냐? 아니죠. 와이프도 있으면 2대도 살 수 있어요. 예, 그래도 할인 들어오니까 기가 막히다. 생활 수준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부러운 게 없어요. 부러울 게 없어요. 동경에서 같은 수준의 기업에 들어가서 월급 받고 사는 생활 수준보다 토요타 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아마 몇 배 이상은 높을 겁니다. 만족감이 높거든. 왜 30 돼서 미리 렉서스 끌고 날 수 있는 급여가 나오니까. 일본 만화 중에 한 대기업이 그 지역 다 먹여 살려서 거기서는 왕이랑 똑같다고 하는 내용 봤는데 똑같네요. 그렇죠. この番組は本願医尊仙人様の提供でお送りいたします。만원 알겠습니다. 볼 때 홍강이니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지? 아주 높습니다. 토요타는 급발진 아닌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그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토요타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가면 거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버티기가 힘들어요. 버티기가. 토요타가 맞나요? 토요다가 맞나요? 도요다가 맞나요? 도요타가 맞나요? 정확하게는 토요타인데 예. 대한민국 한국어 사전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어 같은 경우는 도로 발음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땐 도요타가 맞겠죠. 영어로 읽으면 토요타입니다. 일본어도 토요타고. 민PD님 감사합니다. 예, 일본 사람은 토요타. 다시 한번 토요타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토요타 아니네요. 토요타. 그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토요타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내가 이거는 방송에 하는 이미지를 못했네. 렉서스 제외하고 있잖아. 토요타 자동차가 여러분 어떤 이미지입니까? 렉서스 빼고요. 토요타 차라면은 예를 들어 비교해보면 돼. 현기차랑 비교해서 어떤 이미지인가? 현기차랑 비교해서 한번 쳐보세요. 현대 기아랑 비교해서 토요타가 어떤 느낌이에요? 장고장 안 난다. 무난, 내구성, 안전, 튼튼한 이미지, 단단. 경기번호 고장 안 나고 조용한 장인, 내구성. 오호호, 보편적, 내구성. 튼튼 데스네. 뚱뚱 데스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게 정확합니다. 오. 정확해요. 정확해. 무난하고 잔고장 없는 차 있잖아요. 그게 토요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
제조업에서 근무하신 분 알잖아요. 잔고장 없는 게 얼마나 빡시냐니까. 혼다가 썬빈의 구성 닛산 기술 스즈키 싸구려 토요다 형기. 저희는요? 연기.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금이 비리니 감사합니다. 제 거놈이 안 읽어줘요. 밝기 힘들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게 모토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죠. 자동차가 부품이 몇만 개야. 그런데 고장이 안 나야 돼. 그게 얼마나 빡십니까? 고장이 안 나는 제조업에서 고장이 안 나는 거를 만들기가 제일 빡셔요. 근데 토요타가 나도 솔직히 말하면 디자인이 조금 그렇지. 디자인이 조금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감성에 맞지 않습니다. 토요타 자체가 신년전까지 그 뭐지? 好き嫌いが分かれない無難なデザインを作ること自体をちょっと 하하! 유튜브에서 10만 원이라니! 하하! 다이! 다이! 모든 일이란 힘들다. 아, 우리 박재경님 10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랑 힘들다. 감사합니다. 예. この番組はパクチェヨン先生様の提供でお送りいたします。10만 원 아이, 많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저 수수료라니! 난 딴돈의 반만 받아. 난 딴 돈에 반만 가져라. 모델에게 감사합니다. 모델이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 봐주셔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토요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만든 그 보편적 이미지 있잖아요. 오상 현재 vs 토요다 정직원 전. 나 대소인데. 지금이 좋죠. 여보 샷다 내려. 여보 샷다 내려. 하. 딱.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보편적인 이미지를 여러분 토요타 자동차가 그런 차를 만들려면은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장이 뭐가 고장이 나요? 자동차 부품이죠. 부품이 고장이 나잖아. 부품이. 여러분들이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딜러 가면은 이거 이 부품이 고장이 나서 이거 안 되겠 부품 바꿔야 되겠네요. 이거 보증 끝났으니까 부품 한 20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외제차 타시는 분들은 이거 저희가 지금 부품이 없어가지고 호환되는 거 가져오려면 좀 배 타고 시간이 걸리네요. 공인비는 제가 깎아 드릴 테니까 부품값만 주세요. 라든지 하는 부품이 더럽죠. 부품이 아주 고마쉐리마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사실상 부품 쌉니다. 그죠? 그게 컨슈머한테 갈 때 비싸진 마법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 있지만 그러니까 이 부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품. 참고로 덴소라는 회사가 거래하는 덴소의 매출이 약 4조, 그러니까 4조엔 5조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40조에서 50조 정도인데 그 부품의 반이 토요타입니다. 원래 덴소가 의존율이 90% 이상이었어요. 옛날엔 90% 80%였어. 토요타 의존율이. 근데 그걸 내렸어요. 덴소가. 그래서 지금 덴소가 50% 미만까지 내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나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토요타 이외에 다른 회사들이 많이 부품 납품을 하죠. 왜? 리스크를 줄이려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부품에서 선정할 때 정말 빡십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많은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쌍용 자동차에 납품하는 이런 납품 업체들이 일본에 있는 다른 자동차 메이커 회사라든지 많이 들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토요타시라든지 뭐 닛산도 마찬가지 요코하마 가면은 한국에서 온 벤더 사장님들부터 해가지고 많이 볼 겁니다. 현기차의 덴소 부품 필수. 진짜 선생님 아니 국제결혼 23년 차입니다. 3년간 죽어라 싸우고 20년간 평화롭네요. 누가 싸우나요? 잘 사시는 모습 보니 좋네요. 행복하세요. 유튜브 무시 노노합니다. 사이타마에서 2년 살았습니다. 하하 사이타마라니. 누가 유튜브를 무시합니까? 세상에 누구야?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나와. 유튜브 누가 무시해? 나와. 진짜 감사합니다. 비버타임이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디스 모르죠. 우리 박프랭크 10만 너무 감사합니다. この番組はパクプレンク先生に様の提供でお送りいたします。10만 원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누가 유튜브를 무시해?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지금 구글이 말이야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다 우리 안드로이드 쓰고 유튜브가 말이야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에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가 유튜브를 무시한다 그럽니까 세상에. 예. 그게 말이에요. 예, 사랑합니다. 예. 사이타마도 너무 노래입니다. 자, 아이고. 뭐야 비버 타임이야. 아하, 아닙니다, 아닙니다. 파스도 질수 아하, 없어. 자. 타임 가자. 파수도 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파수들의 진짜 쿠킹가. 디스보는 모르트마루 심해지만 그리고 SSPI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この漫画、しめじまんりょう先生に、그리고 SSPO의 선생님様の提供をいたします。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오상. 후원으로 이렇게 양쪽 플랫폼이 싸워주면 좋아. 아, 졌다? 졌다. 간단했다. 이러베니 감사합니다. 간단했다. 간단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두근두근. 이 이제 토요타에게 예들이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지시는 그런 일반적인 토요타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한국에서 토요타가 잘 안 팔릴까? 일본 차가 잘 안 팔릴까? 간단해요. 이거는 국민적 인식도 당연하게 있지만 대한민국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 차 갖고 있는 차주들은 3.1절 815는 밖에 주차하면 안 된다고. 대hen 나도 질 수 없지. 2,000빵으로 10만 빵까지 간다. 20번 10번까지 간다. 스톤그레이브 2,000원 감사합니다. 스톤그레이브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인식이 안 좋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식도 안 좋습니다. 인식도 안 좋고 그리고 그 돈으로 일본 차도 수입차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 사면 폭스바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폭바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 돈 줄 거면 현기차 하나 더 높은 등수 살 수 있잖아. 캠리 살 돈이면 그랜드 사잖아. 그죠? 오타쿠들이 토요타에 가지는 인식 트레노 셀리카 수프라. 레이싱이네. 인생 10개 감사합니다. 삐삐삐님 감사합니다. 그지? 저는 오상 그거 있잖아. 크라운. 토요타 크라운 타고 싶다. 크라운 타봤잖아요, 지금. 크라운 차가 작습니다. 참고로 크라운이 차 내부 공간이 있잖아요. 소나타보다 작습니다. 일본에 크라운이라고 토요타 기함이 있는데. 아니 있잖아. 그 옛날 그래? 너무 좋아요. 우선 일본도 프리우스 잘 팔려요. 전 연비 엄청 만족. 프리우스 하나 보네. 잘 팔려요. 근데 프리우스 너무 인기 지금은 많습니다. 닛산 노트에게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잘 팔려요. 예. 크라운. 참 그래가지고 이 이제 자동차가 맞습니다, 여러분. 재미가 없는 차예요. 토요타는 차가 상당히 재미가 없어요, 운전하면. 일본 차는 내 목숨보다 오래 살아서 안 사는데요. 무슨 오래 살아서 러비너기 감사합니다. 로베니님 감사합니다. 왜 재미가 없냐면은 자동차는 제가 마츠다 편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 때 설계할 때 있잖아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재밌는 자동차, 야 이거 운전하는 맛이나 그런 차가 많이 팔려요. 응, 저거는 노멀하고 좋지. 그런 차가 많이 팔려요. 취향을 타면 안 되는 거야. 취향을 타는 차를 만들지 않아요, 토요타는 일부러. 제가 자동차 정비 오래 했었는데 가장 고장 적은 게 혼다 토요타. 그렇다고 하더라. 꿀비딩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왜? 무난해야지 많이 팔려요, 볼륨존에서. 무난해야 돼. 누구처럼 이게 운전하는 맛이 있어. 이게 엑셀을 밟을 때 BMW처럼 뒤로 탁 튀어가는 맛이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되지. 목이 아프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동차의 세팅 같은 게 있지만. 예. 지기 싫어. 지기 싫어. 아유, 디스 구다사이 오시기 감사합니다. 디스 디스 구다사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래 구다사이.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향에 안 타는 차를 일본에서 특히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토요타. 전 세계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캠리라든지 캠리가 특히 그렇죠. 가성비가 좋은 차도 미국에서 잘 팔린 게 혼다 어코드 캠리, 혼다 토요타가 미국에서 잘 팔린 이유가 그거죠. 가성비죠, 가성비. 저가 말 가성비입니다. 그거 누가 뭐 주행 성능으로 봅니까? 아니죠. 고장 적게 나고 워런티 짭짤하고 가성비 좋고 나쁘지 않잖아. 그래서 사는 거죠. 근데 이걸 바꾼 말로 말하면은 소비자한테 그런 말을 취향을 듣는다는 안 게 엄청난 탄다기엔 거예요. 디자인이 좀. 디자인이 좀, 그러니까 디자인 안 보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비디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팔려요. 잘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장이 안 난다는 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스트 인 타임이라든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스트 인 타임 할 때 여러분 간단합니다. 부품이 마시가 있는 거 있잖아. 그러면 난리가 나요, 하청이. 하청 난리나. 이게 부품 하나 이거 뭐냐 혼납이란 말을 쓰죠. 잘못 들어가 있거나 하던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난리 나요. 토요타 이 납품하는 사람들 혹시 일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뒤집어집니다. 그 뭐냐 그 다음에 감사 뜨죠? 예, 토요타에서 사례 나와가지고 라인 한번 뒤엎죠. 나와가지고 라인 하는데 당장 어떻게 되냐 관리 어떻게 되냐. 타카타 에어백. 타카타 에어백 여기 감사합니다. 타카타 그거 뭐냐 혼다야. 국내도 난리 나죠. 그러니까 들어올려나 난리네.
완전 뒤엎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하청업체 일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납품하는 회사에서 위에서 감사 내려오면은 그거 뭐냐 그거잖아 뜨잖아. 진돗개로 발령이죠. 예, 저도 일할 때 아우디, 폭스바겐, 토요타, 그 다음에 스즈키는 약했으니까 예, 이렇게 뜨다 보면은 난리가 나더라고 사람들이. 저승사자지. 그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체적으로 부품이 제일 중요하죠. 뭐 내가 꼭 부품에서 주시내리만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완성차 디자인도 물론 좋지만 부품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품을 그렇죠 완벽하게 갈아서 맹글려고 하는 게 그거죠. 아시죠?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게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토요타는 폭스바겐이랑도 끈끈하죠. 예, 토요타가 상당히 폭스바겐이랑 끈끈하고 덴소 같은 경우에는 보쉬. 덴소는 아직까지 얘기하죠. 보쉬가 스승이다. 하지만 스승을 뛰어넘는 어떻게? 부품 덴소 이런 말을 하는데 뭐 매출은 뛰어넘으니까. 그래도 그렇죠. 보쉬의 아성을 둘게는 빡시죠. 독일 사람들. 아무튼 독일 사람들의 꼼꼼함이 디자인 안 들어오지만 독일식의 꼼꼼하게 들어온 게 일본 쳐다보니까 상당히 그 꼼꼼한 면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채팅을 보고 있는데 아까도 렉서스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 그 얘기도 해줄게요. 렉서스가 여러분들은 렉서스를 고급차라고 느끼잖아요. 토요타가 여러분들에게 렉서스 고급차라는 인식을 만들어주려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마케팅을 했을까. 오. 토요타는 무난하고 고장 안 나는 차인데 그런 회사가 BMW, 벤츠가 만드는 고급차를 만들어? 그거 누가 사? 제네시스 처음 나올 때는 주로. 브랜드. 렉서스가 국내에 먼저 팔았을까? 아니죠. 현대랑 좀 반대죠? 렉서스는 일본에 역수입이 된 차입니다. 렉서스는 원래 일본에 팔지 않는 차였어요. 왜? 토요타의 다른 차명으로 바꿔서 팝니다. 토요타산이라든지 크라운 쪽으로 해가지고 렉서스라는 브랜드는 원래 일본에 들어온 게 2000년대에 왜 들어왔습니다. 해외에 있다가 해외에서 렉서스가 잘 나갈 때 그렇죠. 토요타가 광고를 쳤어요. 드디어 들어옵니다. 렉서스. 아, 외국에서 그 인기 많은 고급차. 외국에서 인기 많은 고급차 렉서스로 들어왔어요. 일본에 들어올 때. 왜냐면은 일본에서도 고급차는 여러분 BMW랑 벤츠가 최고예요. 맞잖아. 일본 사람 그런 거 약해요. 외국에서 우리는 몰랐지만 외국에서 인기 많아. 그러면 뭔가 좋은 거야. 역수지. 응. 대세는 역수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렉서스가 해외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근데 호평 받기까지 힘들었죠. 예,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뭐 댄소 인사이드, 뭐 토요타에 관한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을 읽어 보시면은 이게 프로젝트가 상당합니다. 이게 기업 이미지가 있잖아요. 기업 이미지가. 예, 기업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워런티 10년짜리 받고 제네시스 만든다니까 잘 안 팔리잖아요. 왜? 장고장이 많고 그런 차가 고급 브랜드 차를 넘봐 프리미엄 브랜드 시장이 그래서 힘듭니다. 팔기가 힘들어요. 이미지가 안 빠지거든. 그래서 마크를 바꾸잖아. 렉서스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도 마찬가지고 제네시스 마찬가지. 마크를 바꿔야죠. 마크 바꿔도 소비자들이 알죠. 바보가 아닌 이상. 어디서 만든 차인지. 어디서 만든 차인지 이제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를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과 시간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 안 바꿔지거든. 가성비 좋고 싼 차. 그럼 사람들이 안 사요. 고급차인데. 내가 돈을 많이 들였는데 저기 지나가는 저 차랑 같은 브랜드의 이미지가 있다면은 돈 쓴 맛이 안 나거든요. 고급차 같은 경우에. 그럼 차라리 삼각별을 타고 말지. 그지? 채팅창 잘 논다, 저. 그지? 그러니까 이 삼각별을 이제 달거나 우리 BMW에 그런 걸 달거나 한 아우디에 동글동글한 걸 달아야지. 그래도 내가 돈을 이렇게 썼는데 그래도 자동차 디자인이 왜 중요한데요? 본인 만족보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나갔을 때 남이 봤을 때 멋져야 되잖아. 내가 벤츠를 타고 있더라도 나는 아반떼라도 밖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삼각별이면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브랜드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브랜드에 돈을 쓰게 만들려면은 엄청나게 이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거지. 그지? 고장도 안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산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습게도 일본에서 이 렉서스가
일본에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렉서스가 이제 원래 해외에서 이제 렉서스 깔라 했는데 못 갔잖아요. 그거 이제 충돌 테스트라든지 일을 하다 보니까 렉서스가 은근히 성능이 좋아요. 왜냐하면 렉서스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는 사실, 렉서스 부품은 따로 관리합니다. 예. 차량 업체에서도 렉서스에 들어가는 부품은 토요타에 협력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렉서스는 별도예요. 렉서스는 따로 다 관리해요. 그러니까 부품이 어떻게 돼? 다릅니다. 포르쉐에 들어가는 부품보다 렉서스가 좋다고 믿어요? 안 믿을걸? 같은 회사가 부품 납품한다 하더라도 좀 더 빡시게 누구 거 관리할까? 포르쉐, 뭐 혼다, 어큐라 들어가는 더 관리할까? 아니에요. 토요타 계열업계 쪽에서는 렉서스를 상당히 별선 관리하는 게 뱃속 관리라는 말을 쓴다, 일본어로. 관리를 해가지고 넣어요. 왜? 난리 나면 안 되거든. 근데 렉서스 리콜이 많이 나오죠. 렉서스에서 유명한 H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크게 리콜 한번 먹어가지고 이미지 다운돼가지고 단종이 되는 렉서스의 흑역사죠, HS. 왜안 되냐? 우상 렉서스랑 벤츠 중에 뭐가 좋아요? 벤츠. 렉서스도 좋아요. 흑달 왕수 10개 감사합니다. 벤츠. 춘절 박대가리. 감사합니다. 벤츠지? 남자라면 삼각별이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벤츠를 좋아합니다. 예. 남자라면 검은색 삼각별이지. 박간의 이니셜 D 박간의 편을 보신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예, 저는 벤츠를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벤츠 이니셜 D 벤츠라고 하면 오상 젊은 여성의 이거다. 3만엔 식사 3만엔 젊은 여성이랑 식사하는 거 한 번에 3만엔 그 차. 삼각별에 돈을 쓰는 거죠. 네, 내가 뭐 차가 좋다 했으니까 브랜드가 좋다는 거지. 브랜드가 좋다는 거지. 내가 뭐 차가 좋다 했으니까. 산시만에? 저는 그런 걸로 하지 않습니다. 예. 렉서스 얘기를 왜 잠깐 해드리냐면은 렉서스가 정말 특이한 케이스.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벤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벤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C 클래스를 예전에 일본에 일본 사람들이 하도 난리쳐서 C 클래스 생겼다고. 원래 독일이 그런 차를 안 만드는데. 렉서스 그랜드 세이코 써본 사람들은 다 호평하고 벤츠 롤렉스 추천함. 벤츠 롤렉스. 오, 벤츠 감사합니다. 따하! 아이고! 뜬금없어서 죄송한데 오상 제 동갑 이종사 유료면 뜬금없어도 돼요. 섭집 놀러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도요타 얘기 듣는 것 같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전혀 뜬금없지 않아요. 예, 전혀 뜬금없지 않아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홍가희 선생님 또 감사합니다. 뜻을 모르는 홍가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この番組は 유료는 옳다. 本願い先生に様の提供でお送りいたします。많이 감사합니다. 유료는 옳다. 우호호호. 유료는 옳다. 우호호.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렉서스라는 자동차를 상당히 이제 채팅창 보면 렉서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렉서스 탔습니다. 박간에 참고로. 내가 지금 파사트 타고 있잖아요. 원래 전차가 렉서스 HS였어요. 중고차지만. 예. 이거는 박간에 그렇죠. 추미코가 좋아하는 딜러 이야기에 다 나온 건데 렉서스가 좋은 차예요. 탔었으니까. 좋은 차인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것도 있지만 물론 주면 탈 수 있습니다. 공짜로 주시면. 하지만 아시겠지만 타다 보면은 그렇죠. 뭔가 남이 타는 벤츠가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단종된 지금은 거의 잘 안 나오는 HS라는 걸 제가 탔었는데 렉서스가 예전에. 아무튼 이제 차가 좋습니다. 차가 좋은 건 맞는데 사람이 차가 좋다고 해서 사느냐? 아니죠. 돈이 많으신 분들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고급차를 사고 싶어. 근데 그런 분들도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렇죠. 여러분 토요타가 일본에서 판매의 토요타거든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와이프분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딜러를 가서 자동차를 살 때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딜러가 살려면 살 텐가 말던가 아직 몰라요. 바쁜데 에이씨 이러면 사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고객님 아이고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도 이거지 마스크 아이고 어떻게 누구한테 삽니까? 예, 간단하죠. 예, 이게 토요타의 판매 전략인데 토요타는 상당히 이런 판매 전략에 영업이 강력합니다. 예, 렉서스의 이 딜러가 렉서스 딜러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토요타 자체가 그 있잖아요. 그 딜러 몇 개나 만들고競わせたよね.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판매 토요타, 기술의 닛산, 이게 일본의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 딜러를 가보면은 차이가 납니다. 닛산 딜러, 토요타 딜러, 뭐 그다음에 뭐냐, 뭐 혼다 딜러 가보잖아요. 여러분 차를 사려고 달라요. 왜? 교육부터가 다릅니다. 매뉴얼이 다릅니다. 토요타는 판매의 토요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할당량이란 게 있죠. 무지하게 빡십니다. 토요타 딜러가 참고로. 할당량이 무지하게 빡신데 이걸 잘만 하면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토요타도.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그 뭐라 해야 되냐. 제가 이제 딜러 연수를 할 때, 그래서 토요타에서 딜러 연수를 할 때 저희 가게에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15대 정도 파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한 달에 15대를 팔아요. 1년에 200대 가격한 말이야. 여러분, 한 달에 15대 팔아봐요. 한번 자동차. 대박. 한 달에 15대를 판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내가 그 아저씨를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파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틀에 한 번 꼴로 판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게에 안 있어요. 나가요. 나가는데 들어올 때 항상 고객이랑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고객이 사인을 하고 가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딜러 연수를 할 때 제가 몇 대 2대인가 3대인가 팔았거든요. 제가 그때 캠리 팔고 몇 개 팔았는데 참 인센티브 없습니다. 연수 때는. 그냥 파는 기분이만 좋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추천과 그러죠. 즐겨찾기 눌러주는 것처럼. 참고로 유튜브 보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파시나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자기가 말하는데 물건을 사는 듯한 느낌을 주면 안 된대요. 무슨 말이냐? 자동차를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변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풀이 있습니다. 일본은 제가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새 차를 사게 되면 3년, 중고차를 사게 되면 2년, 그러니까 3년, 2년, 2년, 2년 동안 차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검 제도 때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바꿉니다. 왜? 차검 제도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럴 때 그렇죠. 이분은 풀을 갖고 있으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새 차를 하면 3년마다죠. 풀이 돌아옵니다. 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풀을 계속 유지를 시켜요. 이분은. 자기 고객들은 기변을 하게 만듭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사고 3년 동안 거의 그렇죠. 늦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무조건 연락을 합니다. 전화를 해서. 나는 당신 잊지 않아.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 항상 얘기를 한답니다. 어떤 식으로라든지. 우와. 그러면은 자기가 풀이 있으니까 돌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차에도 만족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니 3년 지난 후에 기변 욕구를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람 말 안 해도 팜플렛을 들고 오란답니다. 평소에 사람 듣다 보니까. 요즘에 뭐 TV에서 봤어. 그거 나온다며. 그거 우리 와이프한테 사주게 들고 와. 그러면 전화 받고 팜플렛 들고 나가요. 딜러가. 나는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잖아. 야, 이게 영업이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이 그냥 오게 만드는구나. 그죠? 전화를 하루 종일 해요. 전화를 정말 그 하루. 차검제도에 돈이 얼마나 이렇게 기변하시 쌓여. 일반 차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내외 2년마다 한 번씩. 그 다음에 그렇죠. 배기량이 따라다는데 예를 들어 2000cc 이상 가면은 우리가 또 100만 원 이상 무조건 줘야 됩니다.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20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2년마다 한 번씩. 벤츠도 한 200만 원 줘야 되죠. 차검 때. 생돈 날라가는 거야. 그리고 매년마다 이제 세금도 세고 일본은 배기량에 따라서 검사비가 그렇게 나가는 거. 예.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러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검사비가 세니까 딜러가 이제 하죠. 어차피 이번에 차검 대신데 한 대 바꾸시죠. 라는 말 하거나 아까 말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나 좀 있으면 차검이잖아. 기억해?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 바꿔야 되니까 그렇지. 카탈로그 들고 와라든지. 그런 기가 막힌 전화. 근데 그런 분들은 잘 없죠. 근데 여러분들 토요타의 토요타의 영업은 왜 더 무섭냐면은 제가 이 토요타의 영업을 얘기해주고 렉서스 영업도 말해줄게요. 렉서스랑 토요타는 다릅니다. 같은 회사지만 영업 방식이. 기업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영업 이야기 중에 영업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왜 토요타는 왜 다르냐면은 토요타는 딜러가 여러분 휴대폰도 팔아야 돼요. 토요타가 그렇죠 여러분 일본의
KDD라는 통신사, AU라는 통신사랑 협약이 있고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토요타 딜러는 안에 토요타 가게 안에는 자동차 파는 안에는 휴대폰을 팔아요. 통신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그러죠. 자동차 보험도 팔아요. 그리고 암보험도 팔아요. 암보험. 그러니까 자동차도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겨울철 타이어도 팔아야 되죠. 예, 겨울철 겨울용 타이어. 일본 사람 다 갈아 끼기 때문에 이걸 다 팔아야 돼요. 차를 파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면 암보험도 팝니다. 왜? 저 친구는 나에게 매주 전화 오니까 누구보다 그렇죠. 나랑 친하기 때문에 웬만한 보험 친구보다 더 이야기하기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 그거 뭐 잠깐 점검 맡기면은 가서 음료 하나 보고 앉아 있잖아. 그럼 나와서 얘기 상대도 해주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보험 보험사한테 말하면 그 사람 보험밖에 모르지만 이 친구는 보험도 알고 차도 안 해. 그리고 고객들 얘기한 골프 같은 것도 차는 골프차도 팝니다. 예, 골프도 알고 다 알아. 이야. 그러면 휴대폰이 내가 지금 휴대폰이 낡아서 말이지. 그러십니까? 이번에 갤럭시가 새로 나와서요. 이게 정말 잘 나간다. 그래? 좋아? 이거 저희 가게에 특별히 들어왔는데 제가 이거 싸게 해드릴게요. 그래? 괜찮네. 그러면 그래도 자동차 수리하러 갔다가 휴대폰도 하나 만들어 놓은 기적 같은 상황이 토요타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토요타만 합니다. 그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지만 반대말로 딜러 입장에서는 그렇죠. 관리할 게 엄청 많죠. 블랙입니다, 참고로. 왜? 퇴근을 못해요. 퇴근이 없어. 그러니까 토요타 딜러는 퇴근이 없습니다. 왜 퇴근이 없을까? 계속 일해야지. 시간이 어딨어. 고객 그거 뭐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딜러 신입사원 연수 때 딜러 할 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별로 안 해봤지만 딜러라는 직업을 그분들 보면서 이제 견적도 짜보고 하면은 여러 가지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 난 공장 일과 신입사원 연수 때 했던 공장 일이랑 딜러 일이랑 비교해 보면은 차라리 공장 일이 나아요. 그래? 딜러 일이 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 정도? 약을 팔아야 되잖아. 물론 인센티브가 안 들어오기 때문이죠. 예. 그지? 참고로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야? 지금 채팅창 보니까 토요타가 블랙이구나 하는데 토요타는 블랙이 아니에요. 토요타 딜러는 토요타 사원이라고는 말하면 돌 맞아요. 토요타 사원은 토요타 본사에서 이거 치면서 설계도 짜거나 아니면 외국 기업이랑 연락하는 그분들을 토요타 정사원이라고 하지. 토요타 딜러는 토요타 카롤라 혹은 토요타 있잖아. 딜러가 몇 개나 있어요. 딜러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토요타 회사,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토요타 사원이 아니야. 토요타 차는 토요타 사원이 팔지 않습니다. 토요타 차는 토요타 연수는 있지만 토요타 관련 회사, 자회사 이 정도 사람이 팔아요. 그런데 토요타 차를 파는 딜러라 해서 토요타 직원이라 말하면 돌 맞겠지. 자회사. 그렇죠. 예. 들어가기 쉽습니다, 참고로. 토요펜 네츠 그렇게 나오죠.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빡신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중에서는 성공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달에 15대를 파는 사람. 반면에 한 달에 한 대도 못 팔고 그렇죠. 잘리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잘리는 게 아니죠. 흔히 말하는 나가라는 걸 주는 거죠. 못 팔면 본인이 못 견뎌요. 이번 달도 없어라고. 왜냐하면 기본급이 낮거든 딜러는. 기본급이 낮고 인센티브제이기 때문에 기본급도 주기 아깝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많은 눈치가 보이고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적성에 맞는 사람은 잘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의외로 차 딜러는 좀 별로입니다. 차라리 벤츠면 제가 기가 막히게 한번 약을 팔아볼 텐데. 근데 벤츠 딜러분보다 진짜 토요타, 특히 렉서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렉서스 딜러도 알려드릴게요.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분 말해서 이 방송에서 한번 나왔는데 저걸 딜러 얘기할 때 겹쳤으면 죄송합니다.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 일반 토요타 자동차를 파는 딜러와 다르게 렉서스 딜러도 정말 신기하겠지만 사실은 회사가 같아요. 예, 토요타 판매하는 그 자회사랑 렉서스도 판매하는 자회사는 회사가 같습니다. 자회사 토요타에서 렉서스에도 파는 게 아니야. 그 자회사에서 파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련 회사라든지 파는데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그렇죠. 1년 가까이 교육을 받습니다. 판매에 대해서. 렉서스는 항상 그렇죠. 정말 빳빳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윤기가 잘잘 흐르는 고급 정장을 입고 머릿속에는 포마드를 해서 정말 저 친구가 정말 명품샵에 있는 친구구나. 그리고 외모도 깔끔하게
수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깔끔하게 면도 다 하고 크림도 바르고 냄새도 향수 잘 이쁘게 한 친구들이 렉서스 딜러를 해야 됩니다. 인사 느낌 아니에요. 진짜 그 좋은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음. 인싸도 물론 있죠. 착한 사람 느낌으로 딱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거 벤츠랑 다르죠. 벤츠는 막 카! 이런 아저씨 막.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이제 슈테린이라는 회사랑 야나세라는 두 개 회사가 독점으로 이제 수입을 해서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자회사라는 개념보다는. 거기 이제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옆에는. 아무튼 그래서 렉서스는 하나 여러분 전제조건 알려드릴게요. 이걸 이제 얘기할 때마다 사람이 놀라던데 렉서스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렉서스는 카탈로그에 있는 가격 그대로 팔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차를 팔아보세요. 벤츠는 할인을 해줘요. 몇백만 원. 그런데 렉서스는 할인을 안 해줘요. 그런데 팔려요. 한국은 깎아주던데 한국이니까. 한국이니까. 한국이니까? 한국이니까. 일본에서 안 깎습니다. 뭐지? 한국은 약간 깎아줍니다. 프로모션 같은 거 넣어가지고. 거의 없지만. 일본은 약간 해주셔요. 일본도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해주시지만 그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없다시피 없어요.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뒤에 숫자를 지워버린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도 팔립니다. 그리고 렉서스는 많은 분들이 살 때 어떻게 살까요? 그렇죠. 캐시로 삽니다. 빵! 빵! 카드? 그런 걸 왜 씁니까? 할부? 누가 그런 거 합니까? 렉서스 하는데. 빵! 그렇죠. 현금 할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막 그 사람마다 조금만 다르겠지만 현찰 방식이지만 물어봅니다. 저도 이제 살 때 물어보는데 크레딧을 해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나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로 이제 뭐라 해야지 상당히 연령층이 높아요. 일본에서 렉서스 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어떤 이미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연령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젊은 친구가 렉서스를 좋아한다는 뭐 볼 것 같네요. 승차감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렉서스는 그렇죠. 예, 사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신기하죠. 예. 형도 그래? IS는 젊은 층도 많이 타던데. IS는 IS는 차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렉서스를 말을 할 때 GS 이하급으로 렉서스로 말을 하면은 또 렉서스에도 그게 있다? 있잖아. IS, HS, 그 다음에 GS, LS 있잖아요. 그 다음에 LS나 GS까지는 렉서스로 쳐주는데 IS 그런 거 타고 이제 렉서스로 하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그래도 GS가 E클래스고 LS가 S클래스 겨냥이거든요. LS 사주세요. IS가 C클래스 겨냥이고. 예. 그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새 차가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렉서스 있잖아요. 쌉니다. 중고는. 여러분들이 렉서스를 중고로 일본 사면은 거짓말같이 싸요. 왜? 보증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렉서스 중고 인증을 받은 렉서스에서 파는 중고를 사면은 비싸요. 근데 다른 중고차 업체에서 파는 렉서스를 사면 싸요. 근데 보증이 없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렉서스를 타는 사람들은 렉서스 그 전용 중고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렉서스가 운영하는 중고샵이 있습니다. 한국도 있을 거예요. 인증 중고샵이라서. 일본은 인증 중고샵이라는 게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타도 인증 중고샵, 혼다도 인증, 마츠다, 닛산, 폭스바겐, 벤츠, BMW 뭐 다 있어요. 다 인증 중고샵이 있습니다. 일본은. 어느 브랜드든지. 왜? 중고차 파는 브랜드가 너무 범람을 하다 보니까 보증이 안 돼. AS가 안 됩니다. 왜? 그런 거 파면은 회사는 손해거든. 새 차를 팔아야 되는데. 그럼 중고차를 팔아서 어떻게 이득을 볼까? 그렇죠. 사람들이 타던 차를 자기들한테 팔면은 딜러가 그걸 삽니다. 사서 수리를 하죠. 깨끗하게. 그리고 팔 때 보증을 얹어서 파는 거죠. 그게 중고차로 어떻게 새 차 파는 그런 회사들이 이익을 내는 방법이죠. 일본은 그런 인증 시장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 자체가 좀 성숙되다 보니까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두는 건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미코가 말한 거죠. 아까 왜 렉서스 판매 방식이 다르다면은 할인을 안 해주는데 사람들이 렉서스를 사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가면 대접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나 뭐 대한민국 사람 마찬가지지만 대접을 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동차 딜러를 갔는데 마치
그렇죠. 공항 라운지에서 서빙하는 듯한, 아니면 고급 카페에서 점원이 1대1로 서빙을 해주는 듯한, 그리고 항상마다 뒤에 일본 말로 하면 사마를 붙이는, 예, 무슨 님. 그리고 항상 말을 할 때는 절대로 눈을 어떻게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서. 위에서 여러분들을 결코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고객이 앉아있으면 가까이 가서 무릎을 꿇고 물어봅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라고 항상. 그게 영업 방식이죠. 예, 이게 렉서스 들어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죠. 어떤 사람들, 돈만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도 어떻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가 좋으면 돈을 쓰고 싶어져요. 그러면 차를 사줍니다. 왜? 그 사람들이 벤츠에 가서 그런 데로 가서? 그렇지 않아요. BMW가 그런 거 해주겠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딜러는 자주 가야 되잖아. 뭐가 있으면. 갈 때마다 잘해주거든. 갈 때마다 뜨끈뜨끈한 물수건을 옆에 하나 딱딱 앉아주면서, 그렇죠. 정말 어떻게?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뭔가 특별한 우리 자동차를 선택해준 정말 클래스 있고 특별하신 분이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렉서스 영업 방식. 그러면은 슈미코도 그런데 윗대 일본은 나이 드신 분들, 아주머니 분들 난리가 나요. 딜러 갈 때 가족이 가. 일본도 부부가 같이 가요. 왜? 가면은 홍차를 마시더라도 고급 홍차가 나오죠. 커피도 직접 갈아서 나옵니다. 그게 공짜예요. 딜러 가면은 말동무도 해주잖아. 그리고 누구보다 당신을 어떻게 높게 쳐주잖아요. 차를 팔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차를 팔고 나서부터가 시작인 거죠. 왜? 차를 팔고 나서 계속 오게 만들어야지. 점검 받으세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새로 뭐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옵션 달아보시죠. 애프터마켓 장품도 팔아야죠. 그 다음에 겨울 되면은 타이어도 갈아주셔야죠. 근데 말씀드린 3년 지나면은 자동차 검사도 받아주셔야죠. 골프채도 팔기 때문에 골프 좋아하시죠? 골프채도 팔아야죠. 안 그래? 판매입니다. 판매.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다르죠. 느낌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도 악용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개인으로 영업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 고로상 같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예, 그 고독한 미식가의 고로상이 개인 사업하는 분이잖아요. 일본에서 개인 사업하는 아저씨가 렉서스를 한 대 사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맨날 첫날 딜러를 갑니다. 차 마시러. 3년 동안. 그게 일본 사람들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렉서스 라운지 있으니까. 라운지 있으니까. 그리고 가면 세차를 해주거든요. 공짜로. 렉서스는 딜러에 차를 들고 가잖아요. 세차를 공짜로 해줍니다. 뭐? 손세차로.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들려요. 그리고 차 한 잔 마시고 나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나와요. 그래도 어떻게 블랙 컨슈머라 느끼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런 시스템인데 잘 해야죠. 잘 해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지? 그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뽕을 뽑는 거야. 아, 뽕이 뽑히는구나. 뽕이 뽑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어디든지 여러분 극한의 가성비를 느끼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염치가 없냐 이럴 거 아니야. 염치가 없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인터넷 쓰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저도 이제 말 많이 듣습니다. 흔히 말하는 진상 같은 게. 일본도 진상 많아요. 예. 똑같습니다. 사는 데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 얘기 토요타 하는데 저가 이제 이 부품 같은 이렇게 토요타가 이제 많이 팔리잖아요. 토요타 자동차가 원래 메이드 인 재팬 이런 걸 이제 고수를 하다가 역사로 따지면은 메이드 재팬을 하려다가 이 친구들이 그렇죠. 삐를 받은 거죠. 우리도 판매량으로 승부를 보겠다. GM을 꺾어뜨리겠다. 예. 현재 토요타 아키요시 사장. 이 아저씨가 내세 슬로건이죠. GM을 당신 GM 최고였으니까 1000만 대, 1년에 1000만 대 팔자. 이래서 이제 토요타가 GM을 한 대 꺾었죠. 그런데 폭스바겐이 또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은 르노, 닛산, 미쓰비시 연합 치고 올라와서 4파전이죠. GM, 토요타, 그 다음에 폭스바겐 그룹, 그 다음에 르노, 닛산, 미쓰비시 그룹. 이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4파전인데 서로 이제 판매량으로 이제 항상 치고 박습니다. 맨날 첫날. 자동차 회사들이 왜 판매량에 연연을 하냐면은 그게 마케팅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타도 이제 1000만 대의 벽을 넘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게 보자 2013년도에 아마 넘었으니까
6년 전이네. 그때부터 넘었으니까. 마케팅적으로 중요하고 자기 자동차 이름은 팔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편이죠.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전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폭스바겐을 타고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폭스바겐도 좋아요. 예. 나름 그 쓸만해. 예. 토요타는 진짜 원가 절감 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품 업계 일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토요타가 원가 절감 빡시거든요. 그래 토요타랑 똑같이 원가 절감 빡시인데 전 세계 한 군데 있잖아요. 현대기아 자동차. 현기차에 납품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저는 항상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현기차에 그죠? 같이 영업하러 다니신 분들은 난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느낍니다. 예. 토요타랑 현기랑 이게 비슷합니다. 이게 그 압박이라 해야 되냐? 관리라도 해야 되냐? 엄청 빡십니다. 현기차가. 자동차 부품에서 일하면은 나눠요. 난이도별로 이래가지고 난이도별로. 예. 오이오이 왼쪽 아줌마 누가 기업 강의 시간에 졸래? 맨날 졸아. 죄송합니다. 맨날 선생님, 졸아. 선생님. 괜찮아요. 근데 요즘 어느 회사든지 다 그렇죠. 원가 절감은 그러니까 코스 리덕션이라는 말을 하죠. 다 쩝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영업할 때 이런 말 했잖아요. 제가 이제 B2B에서 영업을 하지만 다음 세계에 다시 태어나면은 나는 구매부로 가고 싶다. 나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혹시 셀러리맨을 해야 된다면은 자동차 대기업의 구매부로 가고 싶다. 그게 내 꿈이에요. 나도 구매 한번 해보고 싶다. 바이어죠? 예, 회사에서. 나는 정말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느낌인지. 그걸 정말 꿈과 같은 느낌일 거야. 해보고 싶어요. 예. 대기업.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갑자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그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렉서스랑 토요타 얘기 몇 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마 이제 궁금한 게 많을 거니까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 이거 아주 보여줄게요. 이게 참고로 작년에 2018년도 했을 때랑 약간 다릅니다. 이 참고자를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세계 여러분 내가 이거 번역을 해줄게요. 예, 이게 토요타의 이게 리크루팅 사이트입니다. 채용 사이트. 올해 좀 있으면 이제 일본 신입사원 채용 시작이 되거든요. 사이트인데 내가 이거 해석을 해줄까요? 세계의 책임, 미래의 각오. 세계의 책임, 미래의 각오. 이것도 또 이제 일본에 이제 마크 하면 싹 나와주고 완전 애들이 이제 난리가 나겠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사원들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 같은 거 있잖아요. 생산 관리, 조달, 부럽다 조달, 국내 영업, 기술, 그 다음에 기술, 제조, 그 다음에 제조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여줄 거는 데이터거든요. 리크루팅 사이트지. 리크루팅 사이트인데 항상 우리 방송 볼 때마다 슈맨즈와 오상비버 박간의 파타파타. 박간의 왔다. KJ 4877 여기 감사합니다. KJ 파타타타 감사합니다. 자, 이게 박간혜가 기업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런 페이지 보여줬는데 최근에 안 보여줬죠. 근데 요즘 질문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 읽어줄게요. 이게 일본 대부분의 기업이 다 똑같아요. 예, 대부분이 다 똑같아. 자, 그래가지고 채용 데이터 응모 자격입니다. 사무직, 기술직 응모 자격이야. 참고로 말하는 거는 일본에 있는 모든 기업이 다 똑같습니다. 참고로 일본 대기업, 이거 중소기업도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응모 자격, 국내 대학, 그 다음에 해외 대학, 국내 대학 석사, 학사, 그 다음에 고등 전문학교. 오늘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겠네요.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졸업, 예정, 혹은 하신 분, 수료하신 분, 석사 같으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려면은 2015년에 대학을 졸업해서요. 당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입사원 전용으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그나마. 예, 저 때는 원래 이제 졸업하고 1년 지나면 원래 못 들어가는데, 예.
일본은 이게 빡십니다. 이게 일본 거의 모든 대학이 다 얘기하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될까? 이게 이제 일본이란 사회의 이제 약간 특이한 룰입니다. 원시적 그러니까 안 돼. 제가 2015년도에 동경대학을 수석 졸업했습니다. 너 원서 못 써요. 네. 원서 못 씁니다. 신입사원이니까. 왜냐면 이건 신입사원 모집이니까. 그런 사람은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직업 경력이 없으면 신입사원으로 채용을 못 받나요? 예. 취업이 안 됩니다. 경력이 없으시면요. 신입사원으로. 안 받아줍니다. 既卒も OK になってからそれだけむしろ門よく開いてる。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기졸자라고 이제 몇 개 다른 커터가 있는데 그건 커터가 또 뚫기가 빡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이제 이런 말 합니다. 신졸자 지상주의. 신졸자 지상주의라는 말이 아직까지 일본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에서는 대학 졸업하는 연도의 학생이 왕이에요. 그게 제일 셉니다. 안 그러면 응모가 안 되거든. 응모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취업을 못했어요. 그럼 졸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 왜? 지금은 나아진 거예요. 해도 들어가긴 괜찮아. 그런데 졸업 안 하는 게 더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좀 약간 애매하죠. 예, 애매합니다. 그래서 해외 대학도 마찬가지고 박사 2016년 4월부터 박사도 똑같죠. 박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직종이냐면은 상품 기획, 마케팅, 영업 기획, 뭐 판매 지원, 애프터 서비스, 자재, 그다음에 뭐 세차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물류, 생산, 격리, 재무, 원가 기획, 업무 법무, 기획 법무, 해외 사업 지원, 그다음에 뭐 홍보, 그다음에 인사부, 기술직 같은 거 쫙 나와 있습니다. 라인 설계부터 해가지고 품질 관리 이걸 다 한 번에 다 같이 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문계라면은 이 중에 뭐가 당첨이 될지는 그렇죠. 며느리도 몰라요. 왜? 랜덤이거든. 저는 들어갈 때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너를 인사로 시킬 생각이 없는데 그게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이죠. 직무별로 뽑지 않습니다. 다 뽑아놓고 돌려요.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소서 같은 거 쓸 때 우리나라처럼 내가 이 부분에 지원하는 이유는 이 마케팅이라는 일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적성을 기업이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1년 동안 연수를 시키면서 돌려요. 돌려서 네가 이런 쪽에 발달을 돼 있네라면 넣는 거예요. 저는 가고 싶습니다. 그건 네 생각. 네 생각. 맞잖아. 저는 경제학부 나왔으니까 저는 숫자에 맞게 격리를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생각. 너 영어과. 그렇죠. 기술도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기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빼고 디자인 같은 특수한 건 빼고 기본은 설계라든지 그냥 기술 개발, 양산 개발 아니면 애프터 품질 랜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항상 이게 신경 쓰여 하는 급여 있잖아요. 급여. 학부 졸업. 그렇죠. 대학교 졸업하면은 초봉 첫 달 월급 20만 8천엔. 기가 막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그렇죠. 208만 원. 첫 달 월급. 네가 석사를 나왔어요. 그러면은 23만엔. 우리나라 돈 230만 원. 첫 달 월급.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 제일 큰 그렇죠. 대기업의 첫 달 월급입니다. 첫 월급 그래요. 예, 정확하게 적어두죠. 많이 준다. 그죠? 예. 20만 원 늘었네. 왜 이게 20만 원 늘었을까? 이거는 석사 따서 20만 원 줬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이가 있으니까 2살 더 많잖아요. 대학원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2살 더 많잖아. 이거 기본적으로 나이요. 나이입니다. 나이. 그다음에 이건 빼고 수당 빼고 초과 근무 수당, 가족 수당, 통근비 보조 빼고 승급은 1년에 한 번 4월달. 그 다음에 보너스가 그렇죠. 1년에 2번 7월달 12월달. 보너스 하면 또 토요타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각 사업부에 막 나오는데 나오죠. 타임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혹은 8시부터 5시까지 플렉스 타임이니까 이게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말하는 박간의 방송에서 늘 이제 얘기해주는 이거 연간 휴일. 나왔다. 121일을 쉽니다. 이걸 명시를 해둬요. 회사마다 다. 그러니까 121일이니까
자동차 업계는 121일 이상 쉬는 데가 잘 없어요. 왜? 토요타 칼렌더이기 때문에. 121일. 참고로 일본에서 그렇죠. 웬만한 기업, 블랙 기업인지 아닌지 가르는 데는 121일 이상인가 아닌가. 로 따집니다. 이게 많이 쉬는 거야? 저는 자동차 업계에 있을 때는 이걸 많이 쉰다고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121일 쉬는 데도 있고, 일본에서 진짜 많이 쉬는 애는 128일 쉬는 데도 제가 봤습니다. 128일, 1년에. 유급휴가 빼고예요. 회사가 쉬는 날, 유급휴가 빼고. 이것도 유급휴가 빼고, 회사가 이제 121일 연차 빼고 120일 쉰단 말이야. 예. だけ 그다음에 どさっき言ったみたいに赤の日に休めなくても OK みたい 아까 방송 처음 말씀드린 토요타 칼렌더이기 때문에 빨간 날에 출근하고 회사가 지정한 빨간 날에 쉬는 거죠. な。예. 토요타가 지정한 날에 쉬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 다른 친구랑 좀 그 휴가가 안 맞아요. 이걸 보면서 와 많이 쉰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을 정말 많이 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일본에서는 많이 쉬는 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업종마다 다른데 전기 업종은 더 많이 쉽니다. 예를 들어 소니가 125일 쉬나? 아마 그럴 겁니다. 모형 이거 모집 학과 있잖아. 법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상학부, 외국어 학부 등등 모집한다. 그다음에 또 뭐 공대 같은 경우에는 뭐 별의별 잡학부 다 모집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입사원이니까 월급은 그 많지 않지만 월급 적어요. 그 이거요. 보너스.福利厚生. 복리후생이랑 복리후생 그 대기업이니까 진짜 좋습니다. 복리후생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가라고 1년 동안에 10만 엔 가까이 이제 포인트를 줘요. 여행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00만 원이죠. 그건 주고 나쁘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과 근무 수당이 센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마술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방송 보신 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항상 물어본 사람 많아가지고 거의 모든 기업, 소기업, 대기업, IT 뭐 다 이거야. 그런데 뭐에서 차이가 나냐면은 이거랑 수당에서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사택 지원이나 복리후생. 그러니까 이걸 액면 그대로 믿으면 될까? 안 돼요. 이렇게 받고 어떻게 살아? 토요타 못 살아요. 토요타 1년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단순 계산을 해봐. 20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08만 원인데 곱하기 12 때리면은 2,400만 원이잖아 대략 1년에. 토요타 1년차가 연봉 2,400만 원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잔업수당이 1시간마다 2,500엔 이상 붙습니다. 1시간 2,500. 우리나라도 25,000원이야. 잔업수당이 붙어요. 신입사원 무조건. 근데 가족수당이 결혼했으면은 15,000엔인가 여기도 18,000엔 정도 붙습니다. 월급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비는 공짜죠. 그 다음에 보너스인데 토요타는 평균적으로 여름에 4개월치, 겨울에 4개월치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800%가 나와요. 보너스가 대략. 평균적으로 때리면은. 그러면 아까 말한 이 금액에 800%를 플러스 때려줘야 돼요. 곱하기 8이야. 그럼 160만이 더 플러스가 되죠. 그런데 그렇죠. 상여도 몇 개월 준다고 안 써있잖아. 왜? 이건 그때 다르거든. 근데 상여라는 게 없는 회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벤처라든지 IT 쪽은 상여를 안 줍니다. 거의 100%, 만원 100%? 이래요. 그리고 상사 같은 데는 그러니까 상사도 이제 상사가 토요타보다 월급이 세요. 근데 이건 똑같아. 상사도 일본의 제일 큰 상사를 들어가더라도. 근데 거기는 이게 세. 1000% 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야. 그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 일본의 이런 모집 요강을 보면은 제가 오늘 말하는 게 뭐냐면은 모집 요강을 보면은 차이가 없어요. 제일 큰 기업이랑 동네 기업이랑 모집 요강에는 똑같은 거 써놔요. 월급 똑같이 써요. 거의 1만 엔, 2만 엔 그 정도는 차이 있겠지만 거의 똑같이 써놔요. 예. 그런데 들어가면 있잖아. 무지하게 차이가 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겠지. 정보가 없으면. 이게 일본이 약간 드럽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있는 사람은 들어가기 전에 대충 사이즈를 하잖아. 예. 양아치 기업인의 4대 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없네. 다 있었어. 러비열기 감사합니다. 로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서 아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왜 얘기해 주냐면은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관심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일본 취업에 대해서. 그런데 물어봐. 어느 기업이 좋은가요? 유명한 기업은 당연히 좋겠지. 그런데 항상 말하지만 저렇게 받아도 1년차, 2년차, 3년차는 대한민국이 연봉이 더 셉니다.
4년 차부터 일본이 역전 아마 하는 데 할 거예요. 일본 와서 1년 일하고 2년 일하고 3년 일하면은 토요타라 하더라도 토요타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어지간한 기업이 일하는 거 1년치 업무는 못 받아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됩니다. 일을 안 시켜줘요, 거의 다. 잔업을 지켜줘야지 내가 잔업수당을 받지. 안 시켜줘요, 신입사원은. 왜? 일을 못 하는데. 너는 잔업수당 찍지 마야. 왜? 찍으면 안 되잖아. 일을 못 하는데. 잔업수당은 일을 하는 사람이 시간이 모자랄 때 잔업수당을 받는 거지. 신입사원이 일을 더 한다고? 못 찍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일본도 나이 좀 먹으면 나가라고 벽 보고 세워요. 일을 정말 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지? 대부분은 종신고용이죠. 예.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오늘 왜 토요타 얘기를 들고 왔냐면은, 토요타는 기업 정보라든지 뭐 어떤 차가 좋나요? 이러면 뭐 끝이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아니지, 이게 더 좋아! 이러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보다 잘 아시는 분들 많아요. 예. 자동차에 관해서는. 그게 뭐, 서스가 어떠고, 그게 뭐, DOHC 뭐 1.6이 어쩌고저쩌고 SOHC랑 뭐 이러면서 이제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안 듣는 내용을 얘기해줘야지 방송을 보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들어갈 때 정보가 없으니까 잘 몰라요. 대신 그런 게 있지. 토요타니까 어떻게 돼? 큰 기업이니까 안 망하겠다. 그것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기업은 안 망하겠다는 기업이 많이 인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느 역사가 있어야지. 일본에도 젊은 IT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호불호 갈립니다. 왜? 자기가 60살이 될 때까지 회사가 있을까? 없는 회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보다는 이미 정년 퇴임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기업에 가는 게 어떻게 돼? 안전빵이지 않을까. 많이 안전빵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토요타 같은 경우에서도 들어가기가 사무직, 그러니까 문과 기준도 빡시고 공돌이도 빡시고. 그죠. 빡십니다. 일본에서도 토요타 들어갔다 이러면 난리가 나겠지. 야, 내가 할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야! 이러면서 이제, 그지?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자동차 회사 중에 이 토요타가 사람이 상징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기업 트렌드랑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임단협이란 말을 하죠. 임금 협상 하죠. 임금 협상. 기업이 몸에 자동차 업계는 토요타가 제일 먼저 냅니다. 기준이 되거든. 토요타가 올해 임금 2,000엔 올린단다. 기본 베이스 2,000엔 한단다. 야, 토요타가 2,000엔 올리는데 우리가 2,500엔 올릴 수 없잖아. 그럼 우리 기업은 한 1,000엔만 올리자.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야, 이번에 소니가 이만큼 올린단다. 야, 전자업계 중에 소니가 올리는데 우리도 같은 동종 전자업계로서 올리잖아. 이렇게. 그렇죠. 기준이 되는 치가 자동차에선 토요타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토요타의 임금 이런 게 일본 같으면 이제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제 프레셔가 들어오죠. 토요타 보고 임금 올리라고. 그럼 토요타 사원들만 기분이 좋지. 정부에서 토요타 보고 토요타가 임금을 올려야지 일본 다른 기업이 임금 올라간다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럼 토요타 사원들은 기분이 좋지. 아이고 왔다. 드디어 우리 또 임금 올라간다. 이러면서. 왜냐면 자기들이 제일 많이 오르거든. 보폭이 제일 크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개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기 중에 여러분 못 느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기는 확실하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모집 요강은 대학교 혹은 대학이 비슷한 대학 전문학교 혹은 대학원만 적어놨어요. 아니 그런데 제조업이라면 생산 라인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고졸 사원에 대해서는 일체 적어두지 않았죠. 왜? 왜 안 적어놨을까? 왜 안 적어놨을까? 고졸 사원 같은 경우에서도 일본에서 토요타는 로봇이요. 자회사 토요타는 들어가기 빡십니다. 아웃소싱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뽑습니다. 정말 들어가기 빡시겠지만 요즘은 예전에 안 그랬어요. 예, 예전에 안 그랬어요. 예. 하기엔 일본도 대학교 학립할 때 고졸은 추미코 여기서 이제 추미코의 이제 추미코가 왜냐면 이쪽 지역이니까 추미코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아까 고소증. 건장에서 일하는 분
그 계약직분도 많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고등학교 졸업 고졸 고졸분은 이렇게 그 홈페이지 보고 자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 거 말고 고등학교에서 그 자리가 있어요 몇 개나. 일본에는 그러니까 그 뭐냐 나고야 쪽 같으면은 공업 고등학교라든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 한국도 공고가 있죠. 공고에서 커터가 정해졌어요. 토요타 커터. 제 오빠도 예 그런 고등학교였으니까. 예. 공고에 커터가 있어가지고 공고에서 그렇죠 미리 뽑아갑니다. 선별돼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고 나온 친구들은 오히려 취업이 잘 되죠. 웬만한 이제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토요타 생산직 정사원 들어가면 있잖아. 정사원 들어가면은 연봉 지립니다. 여러분. 한국도 현대자동차 생산지 연봉 좋죠. 일본도 와 지립니다. 렉서스 할 수 있어요. 좀만 다니면. 예.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물론 대졸 사원보다는 적게 받겠지만 일반적으로 웬만한 기업 들어가는 대졸자 정사원보다 많이 받습니다. 시내 직장이죠. 흔히 말해서. 근데 빡십니다. 물론 빡십니다. 일은. 근데 상당히 이제 옛날보다 지금이 더 들어가기 힘듭니다. 왜?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원가 절감, 비정규직 사원을 많이 모집하기 때문에. 토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타 비정규직 사원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일반 고졸 사원들을 생산직으로 넣고 그 친구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렇죠. 일반 생산 쪽에 간부로는 가지 나머지 친구들은 2년마다 로테이션 돌아가죠. 한국 따라가네요? 아니야. 일본이 원조야. 일본이 옛날부터 이거 해. 와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일본도 옛날부터 이거 많이 해. 옛날부터 이거 많이 해. 맨날 많이 해. 많이 합니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그 뭐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항상 꿈을 실어주는 단어가 있잖아. 기업에서 이제 비정규직을 채용해주고 그다음에 시험을 쳐서 이제 합격을 하면은 정사원으로 전향을 해주겠다. 일본도 많이 있습니다. 토요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도 동안 2년 동안 다니고 이제 시험을 쳐서 정사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시험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문제를 보는데 문제가 어려워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졸자들이 보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상당하게 거의 고등학교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려운 힘입니다. 그러니까 라인 일을 하고 피곤해서 자는데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렇죠. 주경야독을 해서 찬스를 잡고 들어오는 일부분만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요. 근데 그 찬스를 잡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그걸 놓칩니다. 왜? 시간이 안 되거든. 일을 하면서 그런 정규직 할 시간이 안 됩니다. 예, 빡셔요. 엄청나게 빡십니다. 피곤해서 그렇지. 맞지? 엄청 빡십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토요타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은근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치현, 일본 나고야 쪽에 가면은 기관식이죠. 기관식. 이번 아이치현 나고야 쪽으로 가면은 이제 외국 브라질, 그다음에 필리핀 이쪽에 이제 아이치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치현 쪽에 이제 치안이 안 좋은데도 꽤 많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비정규직, 기간직 사원인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에서도 정말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이걸 안 할 수가 없다고 기업은 얘기하죠. 왜? 원가 절감을 해야 되니까. 원가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걸 줄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안 그러면은 생산 거점을 해주겠다. 왜? 인건비가 비싸니까 생산 거점을 해둬서 해외에서 물류 조달을 하겠다. 그러면 그 나라만 좋죠. 그렇죠. 그게 왜? 토요타가 하나 공장을 만들면 덴소도 만들어야 돼요. 아이싱도 만들어야 돼요. 토요타 납품하는 모든 업체들이 거의 거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현지에 있는 물류 업체를 섭외를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생기면은 그렇죠. 동네에 음식점도 생기겠네. 그러면 집도 생기네. 아파트도 하나 지어야 되겠네. 도로도 닦아야 되겠네. 술집도 만들어야 되겠네.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어지간해서 나라에서 나가지 말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제 토요타가 이 아이치 지역, 나고야 쪽 주변 지역에 그 하는 이제 그 뭐냐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요시. 오늘은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핀트를 줄여가지고 몇 개 얘기를 했는데
일하는 데는 결론은 뭐 일하는 데는 다 비슷하다. 다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와서 야 오상 토요타 광고한다 이러면은 야 우리한테 숙제가 들어올 일이 뭐가 있냐. 내가 칭찬하는 것도 아닌데, 그지? 자 우선 마무리. 그래가 지금 마무리요. 마- 죄송해요. 어. 죄송합니다.